자, 여러분들 바로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와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정말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으실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돌비님 반갑습니다요. 네, 오늘도 찾아와 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음 주도 올 건데 뭘 또. 혹시 진짜로 저희가 네. 이건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우리가 네. 뭔가 네. 중장년, 뭔가 할아버지 좀 전까지도 그렇게 한번 갈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저도 미래를 모르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답은 돌비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감옥의 문을 계속 안 열어주신다면 네. 뭐 제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인가요? 자, 그럼요. 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아이고. 준비하신 이야기가 어찌 보면 또 동네꼬마님의 시그니처 장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돌비님한테 이제 사전에 대충 아주 두리뭉실하게 어떤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었는데 네, 맞아요. 조금은 오늘은 내용 자체가 약하고 또 내용도 조금 짧을 수가 있어서 괜찮아요. 걱정은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한 12, 13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 당시에 30대 초반에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고요. 똘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 그 자동차 처음에 신차를 사든 아니면은 뭐 내가 자동차를 갖고 다니다가 썬팅 같은 거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그 썬팅을 맡기로 샵에 가보면 거기 직원분들이 열심히 작업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썬팅 작업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똘비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는 안 다녔었고 그냥 뭐 회사도 다니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찮게 썬팅, 이것도 기술이니까요. 기술을 배우면 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썬팅 일을 배운 지 한 5년 정도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 핸드폰으로 차 시동 걸고 문도 열고 이런 기술이 보편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12, 1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경보기라고 있었어요. 그 리모컨 같이 생겨갖고 삑삑이라고 딱 누르고 있으면 삐리릭 하면서 시동 걸리고 이런 양방향 경보기네 어쩌네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은 자동차 전기 쪽도 좀 다룰 줄 알아야 되니까 네. 기술을 전체적으로 배우면서 앞으로 한 2, 3년 정도만 내가 더 배우면은 내 개인 샵을 열겠다. 이런 목표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죠, 똘비가. 예. 이런 똘비한테 유일한 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달에 최하 2번 정도는 서울에 갔었어요. 똘비가 거주하는 곳은 지방이고 예. 한 달에 2번 이상은 꼭 서울에 가서 지인들하고 놀았는데 군대 후임들 몇 명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얘네도 서울에 살고 있었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이제 서울에 가서 자리 잡은 애들이 꽤나 있어서 서울을 주기적으로 올라가서 헌팅하는 게 너무 재밌었대요. 예. 이게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지방 사는 놈으로서 서울 가면은 그냥 서울에 계신 여성분들은 다 이뻐 보이고 좀 신비스러워 보이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똘비도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서울에 가서 새로운 그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 환상이 좀 있었네. 예. 환상이 있죠. 하다못해 소주를 먹더라도 서울 소주는 안 써, 달어. 이게 막 그런 게 있어요. 예. 서울은. 그러니까 이제 막 친구들 만나려고 주구장창 올라갔는데 이제 지방에서 서울을 가는 방법은 뭐 3가지가 있겠죠. 3가지. 첫 번째로는 기차를 타고 가고 두 번째는 버스를 타고 가고 세 번째는 걸어가는 방법이 있을 건데 버스를 타고 올라갔대요, 이번에는. 그래서 토요일 날 보통 오전 근무까지 했는데 토요일 날 오전 근무 마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향수도 한 2방 딱 뿌려주고 버스에 탄 거예요. 우등버스도 얼마나 편안합니까? 딱 자빠져가지고 눈을 감았다 뜨니까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이제 도착을 해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푹 잤구나. 그래서 내려가지고 화장실을 갔답니다. 터벅터벅 걸어서 화장실 가서 이를 좀 보고 손 씻고 딱 나왔는데 화장실이라는 곳이 보통 이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약간 붙어 있잖아요. 들어간 입구가. 이제 그 가운데 쪽에 정말 스타일이 너무 좋은 여성분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옷이 막 화려했는데 그 고급지게 화려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절로 눈이 가졌대요.
야,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역시 이름값 한다. 강남, 하면서 탁 스캔을 하면서 얼굴을 착 보는데, 이게 우리가 PTSD라고 그러죠? 이런 게 막 오는 거예요, 똘비가. 왜 그랬냐? 얼굴을 딱 보니까 아는 여자야. 아니, 그렇다면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는 미영이라고 할게요. 가명입니다. 미영이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미영이하고 똘비하고는 대략 3년 정도 동거를 했던 사이였어요. 똘비가 대학교를 안 갔으니까 군대를 좀 빨리 갔다가 전역을 해서 그때는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었대요. 우연찮게 이렇게 물류창고에서 일하면서 우연찮게 알게 된 여성이었고 사귀었고 뜨겁게 서로 사랑을 했고 둘이 같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안 했을 뿐이지 예. 애도 한번 가져보려고 시도도 했었고 그 정도로 상당히 애인 이상으로 진척됐던 그런 여성이었는데 그렇다면 왜 헤어졌냐? 처음에 한 2년 정도까지는 뭐 괜찮았답니다. 그런데 헤어질 무렵에 왜 헤어졌냐? 이 미영이가 저녁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친구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개인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똘비가 어느 날부턴가 그냥 느낌이 뭔가 얘가 나한테 지금 속이고 있는 것 같다. 무슨 놈의 회사 일이 새벽 1시에도 문자가 오면은 황급하게 옷 주워 입고 기어나가고 나랑 저녁을 먹다가도 뛰어나가고 네. 아니 이런 회사가 어딨냐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갖다가 한번 뒤를 밟은 적이 있대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해하시기에 좀 찌질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뒤를 한번 밟아봤더니 술집으로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호프집.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바깥에서 친구를 누구 만나나 이렇게 봤대요. 그랬더니 우리 호프집도 룸이 이렇게 있는 호프집 있지 않습니까? 룸으로 들어가길래 뭘까? 근데 느낌이 너무 더러워서 가까이 룸 쪽으로 이제 매장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미영이가 어떤 남성 팔짱을 끼고 머리를 기대고 그러고 술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물론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뭐 부부 사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아무 말 안 했대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나간다고 하길래 오늘은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회사에 일 있어서 가. 그래 회사로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회사로 간다. 그래서 그날도 한번 따라가 봤더니 이번에는 뭐 다른 술집에 가고 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대요. 심지어 이제 마지막에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는 술집이 아닌 숙박시설에 가는 것도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게 됐었고 그러니까 상심이 얼마나 클 거예요. 도저히 못 만난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정리해놨던 게 있으니까 하나하나 따졌대요. 너는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속였냐? 이럴 거면 도대체 나를 왜 만나고 있는 거냐? 막 따졌더니 미영이가 아니다고. 너 다 오해하는 거라고. 네. 미팅한 거고 뭐 분위기 맞추려고 어쩔 수가 없었고 그렇다면 넌 숙박업소는 왜 간 거냐? 아니 숙박업소에 남자가 있었던 게 아니다. 거래처 여자 사장님이 계신 곳이었다. 근데 이런 변명을 듣고 있자니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너랑 혼인신고 안 해서 다행이고 너는 진짜로 단 하나도 인정도 하지 않고 너무한다. 이렇게 해서 헤어졌는데 예. 어린 나이죠. 20대 중반이니까. 20대 중반의 남성이 혼자서 삭히기에는 조금 상처가 컸었나 봐요. 가슴에.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잊을만 하다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미영이를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얼굴을 딱 봤는데 그 심장이 갑자기 확 쪼그라드는 느낌이 나더래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오묘하답니다. 상처가 그렇게 컸다는 거는 그만큼 이 여자를 좋아했던 거예요. 보는데 두려움이 밀려오면서도 되게 좋다라는 느낌도 좀 받았대요. 보고 싶었다. 가슴속 깊숙이에선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미영이가 시선이 이렇게 딱 돌아가더니 똘비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저 몸에 전기가 쫙 통하는 느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서 똘비도 이렇게 얼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미영이가 갑자기 환하게 씩 하고 웃더래요. 그러면서 뚜벅뚜벅 걸어오면서 똘비씨죠? 글더래요. 똘비가 이렇게 얼어있다가 미영아 잘 지냈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미영이가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진짜 보고 싶었다고. 야,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 진짜 우리 오랜만이다 하면서 이렇게 악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심 싫진 않더래요.
뭔가 내가 이렇게 상처가 컸던 만큼 내가 정말 좋아했던 여잔데 이렇게 만나니까 참 느낌이 오묘하니 뭐라 말로 표현은 안 되는데 아무튼 막 이렇게 좀 얼어 있었는데 어찌됐건 본인은 친구들하고 약속 시간이 있으니까 미영아 그래 만나니까 너무 좋다. 나 아무튼 약속 있어서 먼저 가볼게. 너도 일 잘 보고 그러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미영이가 똘비야 하면서 잡더래요. 왜? 그러니까는 이거 핸드폰 좀 줘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연락처를 이제 연락처도 바꿨었고 연락을 안 하고 지냈었는데 미영이가 핸드폰을 달라고 해서 한 1초 정도 고민하다가 핸드폰을 빼서 줬대요, 미영이를. 그러니까 미영이가 자기 거 핸드폰 번호 누르고 통화 딱 누르고 본인 거 올리니까 딱 끊고 돌려주더래요. 연락은 다시 하면서 지내자. 그래도 너랑 나랑 우리가 사람 인연에 있어서 보통 인연은 아니잖아, 우리가. 왼수로 지낼 필요는 없잖아. 원수는 아니잖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아무튼 나 바빠가지고 먼저 가볼게 하면서 이제 황급하게 그 자리를 떴어요. 그날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헌팅도 해보려고 하고 놀고 하는데 다른 날만큼 즐겁지가 않더래요. 이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더래요. 지금 노는데도. 그래서 좀 놀다가 친구들한테 야 미안한데 오늘은 그냥 나 따로 모텔 잡고 그냥 혼자 자겠다. 몸이 좀 안 좋다. 미안하다 얘기하고 혼자 모텔을 잡아가지고 들어와서 누워서 생각을 하는데 미영이 참 보니까 반갑긴 하고 이게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일까. 그러면서 가슴도 막 더 아려오고 막 아팠던 기억들도 막 생각나고 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새벽 한 2시에 3시 정도 사이였대요. 전화기가 울리더랍니다. 이렇게 봤더니 미영이더래요. 받았대요. 여보세요? 받으니까 나 미영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그러니까 너 이 시간에 원래 안 자잖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지. 뭐 때문에? 그러니까는 보는 일은 다 잘 봤고 하면서 시덥지 않은 얘기를 좀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야? 그러니까는 너 말 되게 쌀쌀맞게 한다. 그러지 말고 우리 약속 잡고 얼굴 한번 보자. 너 지금 서울 살고 있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나 원래 살고 있던 그 지방에 계속 살고 있어. 그러니까 다음에 서울 언제 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음에 글쎄 또 약속이 생기고 일이 생기면 오겠지? 얘기를 하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시간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겸사겸사 그때 얼굴 한번 보자 하고 이제 끊었는데 가슴이 뛰더랍니다. 이게 뭔가 가슴 아팠던 기억도 있지만 막 좋았던 기억들도 생각이 나면서 어찌됐건 이 설레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냈대요. 그리고 다시 서울을 올라갔죠. 서울에 올라가서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미영이를 만났어요. 네. 막상 만나니까 좋더래요, 솔직히. 그리고 안 본 사이에 미영이가 더 이뻐졌더래요. 확실히 사람이 서울에 있는 물로 씻고 마시고 하면 이뻐지고 멋있어지나 봐요. 그렇게 이뻐졌대요. 예. 너 되게 세련돼졌다. 야, 너 옛날에도 내가 너 얼굴 보고 만나긴 했었는데 너 진짜 이뻐졌다. 그러니까는 나 이쁜 거 인지 알았냐고. 그러면서 술 한 잔, 2잔 마시고 저녁에 얘기를 좀 나누고 했대요. 그러면서 그때 본인이 회사에서 승진 욕심도 좀 있었고 네가 봤을 때 충분히 오해할 만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 오해가 아니고 그래 내가 나쁜 년이었지.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도 행동 자체가 잘못됐었지 하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옛날 얘기 더 이상 하지 말자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뜨거워지더래요 몸이. 오늘 나 얘랑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엄청 들더래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이제 술도 좀 먹었겠다. 너 가봐야지. 나도 이제 들어가서 좀 쉬어야지. 그러니까는 미영이가 그래 다음에 또 얼굴 한번 보자. 오늘 보니까 너무 반가웠어.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저기 미영아 참 글쎄 너 만나는 남자 지금 있어? 없으면 오늘 나랑 있을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영이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뭘 쑥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냐. 너랑 나랑 3년을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건 아니잖아. 그러더래요. 못내 아쉬운 거예요 막. 그래서 그치 나 언니가 지금 데리러 오기로 했어. 같이 지내고 있는 룸메 언니 있거든. 오면 인사나 해라. 난 들어가 봐야 돼. 너도 참 오랜만에 만나서 아이고 그러는데 언니가 오더래요. 나 룸메 언니야 하는데 언니는 한 30대 후반 40대 극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셨대요.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하니까는 누구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는 미영이가 언니 친한 친구야.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이번에 서울 와서 오랜만에 술 한잔 했어. 그렇게 어색하게 또 인사 나누고
미영이는 들어갔어요. 똘비가 혼자 또 모텔을 잡아놓고 들어가서 생각을 하는데 미영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똘비가 문자를 했대요. 뭐 잘 들어갔어? 잘 들어왔어. 다음 주에도 한번 우리 얼굴 볼까? 다음 주도? 어때? 시간 돼? 하면서 똘비가 먼저 약속을 막 잡고 이렇게 매 주마다 서울 올라갔대요. 매 주마다. 쭉 몇 번 더 올라가고 한 2달 정도 됐을 때 다시 사귀기로 한 거예요. 미영이하고. 너무 좋았대요. 너무. 애도 밖에 있었던 것 같고. 미영이하고 이제 술 먹고 하는데 이 룸메 언니 있잖아요. 룸메 언니가 간간히 술자리에 꼈었대요. 그날도 룸메 언니가 술자리에 꼈었고 셋이서 막 왁자지껄 이렇게 노는데 미영이가 이제 화장실을 간 거예요. 룸메 언니가 술을 조금 먹었으니까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보면서 야 똘비야 글더래요. 그래서 얘 누나 그러니까는 네가 몇 살이라고 했지? 얘 저 35 극초반입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참 좋은 나이다 야. 아이고 너 어디 뭐 운동 같은 거 하냐? 몸 진짜 좋다 막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따로 뭐 운동하는 건 없고요. 그냥 몸이 뭐가 좋을까? 그러니까는 그 누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본인 옆으로 오더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갑바라고 하잖아요. 남자들 가슴 근육 이게 손으로 이렇게 탁탁탁 만지면서 너 갑바 있는 것 같아. 팔을 이렇게 만지면서 야 너 팔도 좀 두껍다 그러면서 허벅지를 만지더래요. 와 너 허벅지도 진짜 두껍다 이렇게 주물주물 하더래요. 근데 똘비 입장에서는 아니 이 누나가 왜 이러나 뭐 따로 운동하는 건 없어요. 타고난 근육이 있나 보네 막 이러고 있는데 뭔가 이게 이렇게 우리 이성 친구 간에 아무런 사심 없이 야 너 갑바 있냐 하면서 이렇게 탁탁탁탁 치는 거랑 뭔가 이렇게 똑같이 행동을 해도 좀 끈적끈적한 손길이 있잖아요. 주물르는 거부터가 뭔가 좀 끈적끈적하게 느껴지는. 근데 이 누나의 손길이 좀 끈적끈적하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밀쳐내고 있는데 미영이가 화장실을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영이가 언니 거기서 뭐해? 글더래요. 그래서 야 미영아 네 남자친구 몸 진짜 좋다. 그러니까는 미영이가 아니 내 남자친구 몸 좋은 거랑 언니랑 무슨 상관인데 빨리 와 막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누나가 이제 그쪽으로 가고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재밌게 술자리가 끝났대요. 끝나고 미영이하고 똘비하고는 저녁에 같이 피곤하니까 같이 이제 숙박시설로 가서 딱 이제 숙박시설 들어가가지고 담배 한 대 탁 입에 물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미영이가 똘비야 글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언니가 너한테 뭐 다른 말 뭐 얘기를 했어? 막 글더래요. 그래서 아니 별다른 얘기한 건 없었는데? 그러니까 언니가 왜 네 옆에 와가지고 그러고 있었어? 글더래요. 그래서 뭐야 너 뭐 언니한테 질투하는 거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니 언니가 뭐 다른 얘기하면서 그랬던 거야? 나 이해가 안 되네? 글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냥 몸 좋아 보인다고 막 내 가슴, 배 이런 데를 막 더듬길래 나도 황급하게 밀었어. 막 왕자를 보자고 배를 떠들지 않나. 뭐 근육을 좋아하시나 봐 그분은. 그러니까는 미영이가 그 언니 앞으로 우리 만날 때 부르면 안 될 것 같다 글더래요. 그래서 너 그치 야 나도 그래서 밀쳤어. 미영이 너도 기분 나빴지. 그러니까는 그 언니 좀 이상한 사람이거든. 내가 지금 서울에서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내가 룸메를 같이 하고는 있는데 나도 조만간에 나갈 거야. 그 언니랑 못 살겠어서. 나 그 언니랑 엄청 친하고 죽고 못 살고 그런 사이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좀 만나면 안 될 것 같네 얘기를 하더래요. 얘가 상당히 기분이 나빴구나 싶어가지고 그래 뭐 같은 회사 다닌다고 하지 않았었어? 그러니까 같은 사무실 같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더 잘 알아 그 언니가 어떤지. 아무튼 혹시라도 다시 만나게 되면 똘비야 그냥 되게 좀 쌀쌀맞게 네가 정확하게 그 언니한테만큼은 선을 그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어. 너 기분 나쁜 건 아니지? 나 이상한 짓 안 했어. 그러니까는 아니야 너한테 기분 나쁜 건 아니고 그 언니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언니여서 그래. 좀 질이 많이 안 좋아. 일단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이제 똘비는 다시 일하러 내려와야 되잖아요. 다시 내려왔대요. 내려와서 일요일날 저녁이 된 거예요. 일요일날 저녁 늦은 시간이 됐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이렇게 전화기를 받대요. 그랬더니 모르는 번호였대요. 그래서 여보세요? 받으니까는 똘비니? 글더래요. 되게 발랄하게 여자가.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니까는 뭐 영자라고 할게요. 그 누나 이름을.
나 영자 누나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누나. 예.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대?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알기는 그때 술자리에서 우연찮게 뭐 서로 연락처 그때 교환한 거 기억 안 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랬었어요. 예 누나 왜 뭐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는 너 어디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나 저 집이에요. 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는 네. 그러니까 너 지금 다시 그럼 지방 내려간 거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누나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 일 있어서 그쪽 지방에 지금 와 있어. 그러더래요. 예? 저희 지방이요? 여기 어쩐 일로? 그러니까 나 여기 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가이드라도 한번 해줘. 지금 좀 나와. 막 그러더래요. 저기 영자 누나 제가 지금 좀 자고 저도 지금 할 일이 좀 많아요. 얘기하니까는 그러니까 잠깐만 나와 봐봐.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 한번 보자야. 니네 동네에서 자꾸 막 얘기를 하더래요. 예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신데요? 그랬더니 본인이 어디다. 내가 너 있는 데로 가겠다. 그래서 그럼 저희 동네로 오십시오. 어디 금방 어디로 오십시오. 얘기를 하고 이제 끊었대요. 그리고 미영이한테 전화를 했대요. 미영아, 네 룸메 누나 지금 우리 동네 와 있다는데? 그러니까 미영이가 야 똘비야 너 절대 나가지 마. 막 그러더래요. 뭔데 말을 해봐. 그러니까는 그 언니가 이렇게 어린애들 꼬셔가지고 단물 빨아먹고 되게 질이 안 좋다. 조금 그러니까는 막 사람을 사고 막 팔고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문란한 언니다.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난 또 뭐라고 그런 거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단단히 뭐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 언니가 모르겠다고 사람을 반쯤 홀리는 기술이 있으니까 너 진짜 그러지 말고 나가지 말라고 팍 당부를 하더래요. 그래서 야 근데 여기까지 왔다는데 나간다고 했으니까 나가서 그냥 인사만 하고 들어올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미치겠네. 내가 언니한테 지금 전화하는 것도 모양새가 좀 이상할 것 같고. 그런데 똘비가 생각을 했대요. 네가 전화를 해도 괜찮지 않나? 내 남자친구네 집을 불쑥 찾아가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룸메가. 근데 뭐 여자들은 이런 걸 얘기하기가 조금 껄끄러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알았다. 그러니까 갑자기 미영이가 그 언니 만나러 나갈 때 나한테 문자 한 통 남기고 나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어. 그랬더니 내가 30분 있다가 전화할 테니까 꼭 전화 받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끊고 영자 누나 연락 와가지고 미영이한테 나 지금 나감 하고 나갔어요. 동네 슈퍼 앞으로. 그러니까는 영자 누나가 진짜로 차려입고 왔더래요. 누나 뭐 이 동네 비즈니스가 있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웃으면서 일은 다 받고 똘비야 우리 맥주나 한잔 마실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누나 나 바쁘다니까. 나 지금 할 일이 산더미야. 내일 월요일인데 나도 주말에 가서 논이라고 정신이 없고. 예. 누나 그러지 말고 내가 알려줄 테니까 택시 잡어. 우리 얼굴 봤으니까 됐고 택시 잡고 무슨 동으로 가면은 거기 좋은 호텔 많거든. 누나 거기 가서 좀 쉬어요. 누나도 이제 늦었으니까 쉬어야지 하면서 막 보내려고 하니까 그 영자 누나가 자꾸 붙더래요. 본인한테 자꾸 달라붙더래요. 그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코맹맹이 소리 내면서 무서워서 혼자 어떻게 자냐고 막 그러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똘비가 좀 화가 나서 누나 지금 나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누나 나 미영이 남자친구야. 이게 뭐 하는 짓인데 누나 장난해? 그러니까는 그 누나가 갑자기 표정이 좀 싹 바뀌더래요. 싹 바뀌면서 에라이 병나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너 진짜로 애가 해맑고 착하고 순진한 것 같아서 내가 너 사람 한번 살려주려고 온 거 너 못 느끼냐 이 병나? 그러더래요. 누나 그게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누나가 옆에 야 호프집 없어? 들어가서 뭐 맥주라도 한잔 하면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 그러더래요. 여기서 그냥 하시라고. 그러니까 끝끝내 들어갔대요. 그냥 동네 호프집을. 예. 들어가서 이제 조금 앉으니까 바로 전화가 오더래요. 미영이가. 미영아 받으니까 언니 보냈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나 뭐 좀 할 얘기가 있어 따끔하게. 그러니까는 내가 좀 이따가 전화할게 그랬더니 아니 그냥 집에 들어가. 그 언니 보내고 너 왜 그 언니를 네가 만나고 있어? 이거 또 웃긴 거잖아. 막 그러더래요. 똘비가 안 그래도 곧 갈 거야. 내가 연락할게 하고 끊었대요. 전화를. 그리고 이제 500 한 잔씩 시켜갖고 딱 놓고 누나 뭐 하실 말씀이 뭔데 한번 해보세요. 나 빨리 들어가야 돼. 미영이 지금 또 전화 왔어. 그러니까는 쓱 쳐다보더래요. 미영이 전화 왔지. 나 만나지 말라고 그러지.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든 내가 너 잡아먹을 거라고 그러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여자친구 입장에서 신경 쓰일 수 있잖아요, 누나. 이거 누나가 선을 넘는 거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콧방귀를 팡 끼면서 그 구미호 같은 년이 그렇게 얘기를 해? 글도래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니까는 너 지금 미영이를 너 미영이 어디서 만났니? 글도래요. 미영이요? 뭐 알잖아요. 강남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만났잖아요. 얘기를 하니까는 예. 그날 미영이가 거기 왜 서 있었을 것 같니? 글도래요. 예. 미영이가요? 글쎄 뭐 그때 일 있다고 했는데 회사 일 때문에. 그러니까는 막 박장대소를 하더래요. 아니야 병나 걔 거기서 남자 꼬시려고 서 있었던 거라고. 글도래요. 예? 아니 무슨 남자를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화장실 앞에서 꼬셔요 누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는 너 미영이랑 헤어져라. 응? 누나 안 만나도 돼. 누나가 뭐가 아쉽다고 널 꼬시러 왔겠니. 나는 그냥 네가 불쌍해서 미영이하고 널 좀 찢어놓으려고 좀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너 미영이 만나지 마. 너 그러다가 너 죽어. 글도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그러니까는 미영이 걔는 돈 빨아먹고 이런 애가 아니야. 걔 진짜 옆에 있으면 사람 죽어. 걔 옆에 있다가 애들이 몇 명 죽어나간 줄 아니? 너 진짜 걔 무서운 애야. 걔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애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누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 진짜 기분 나쁘네. 나 이제 갈게요. 나 가요 하고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누나가 똘비 팔목을 딱 잡더래요. 딱 잡으면서 미영이가 갑자기 여행 가자고 하면 조심해라. 꼭 그럴 때 없어지더라. 응? 그리고 너 미영이 허벅지 봤지? 글도래요. 아,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러니까는 걔 허벅지에 있는 장미꽃 문신이 그 개수가 멀듯하는지 넌 정말 모를 거야. 조심해 하면서 손을 놔주더래요. 바로 집에 왔대요. 집에 와가지고 미영이한테 전화를 했대요. 미영아, 네 룸메 누나, 영자 누나, 저 제정신 아니네. 저거 완전 미친이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네가 뭐 사람을 잡아먹고 돈 앞에서는 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네 허벅지에 있는 그 장미꽃 문신 개수가 멀뜻하는지 아냐고 나한테 막 그런 말을 하는데 야, 너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사냐 한 집에? 미영아 너 그 집에서 나와. 너 이거 진짜 위험하겠다.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미영이가 막 화를 내더래요. 그러니까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그 미친 뭐더러 만나 하면서 진짜 생각할수록 미치겠다. 그 언니는 진짜 있으라고. 나 이 집에서 나가고 그 언니랑 내가 관계를 끊겠다고 하면서 막 본인 스스로가 막 화를 내더래요. 미영이가. 진정하라고. 진정하고 당장이라도 방 빼라고. 다음 주에 올라가서 얼굴 보자고. 그렇게 그날은 끝이 났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그 다다음 주 매 주마다 올라가서 미영이랑 노는데 이제는 그 언니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방도 뺐다고 했고 술자리에 나오지도 않았고 그냥 잊혀져 가는 것 같았대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흘렀을 때 그냥 금요일이었고 내일은 당연히 서울을 가는 날이었고 그러니까 들뜬 마음에 저녁에 퇴근하고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랍니다. 딱 봤더니 영자 누나한테 전화가 오고 있더래요. 안 받았대요. 딱 안 받으니까 또 연달아서 전화가 오더래요. 또 안 받았대요. 계속 몇 번 안 받았더니 이번에 문자가 한 통 딱 오더래요. 그래서 사람이 그러면 또 막 궁금하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게임을 잠깐 끄고 문자를 딱 봤더니 네. 내 전화 꼭 받아봐.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야. 너 반드시 필요한 전화니까 잠깐이라도 꼭 받아봐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와 있더래요. 사람이 좀 궁금하잖아요 또. 네. 문자를 보고 있는데 바로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받았대요. 여보세요? 그러니까는 똘비니? 그러더래요. 목소리가 뭔가 약간은 다급함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대요. 그래서 예 누나 예 저 뭐 이렇게 통화하시는 건 조금 제가 곤란한데 그러니까 아니 됐고 너 혹시 다음 주 중이라도 시간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시간 안 됩니다 누나. 누나랑 만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는 아니 나 너한테 그런 말 하려는 게 아니야. 너 내가 말한 거 있지. 걔가 얼마나 무서운 앤지 내가 그걸 너한테 보여줄게. 나는 내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야. 걔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냥 지역도 이건 예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 꼴짝이 내가 집원 하나 찍어줄 테니까 너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녁 7시쯤 거기를 네가 한번 가봐. 그러면 미영이의 실체에 대해서 네가 알게 될 거야. 정신 차리라고. 진짜 너같이 착하고 열심히 사는 애가
그 꼴 당하면 안 되잖냐고 하면서 막 강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일단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누나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전화 끊었는데 바로 문자로 주소를 딱 남겨주더래요. 무시를 했대요. 근데 굳이 미영이한테 이 통화한 거를 얘기는 굳이 안 했대요. 미영이한테. 그리고 나서 토요일날 미영이랑 즐겁게 술 마시고 놀고 하는데 미영이가 갑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야 다음 주 화요일날 너 잠깐 시간 뺄 수 있냐고. 나? 글쎄? 왜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는 회사에서 티켓이 나왔다고. 티켓? 무슨 티켓? 펜션 1박 티켓이 나왔다고. 그래? 어딘데? 그랬더니 강원도 꼴짝이라고. 다음 주 화요일만 쓸 수 있는 거야? 맞다고. 그래. 나 사장님한테 이건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뭐야 우리 맨 주말에만 한 번씩 만나는데 평일에 거기 가서 재밌게 한번 놀자 하면서 막 아양을 피우더래요. 그렇게.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화요일이면은 뭐 3일 지내. 그래 내가 그러면은 그날 아침 일찍 버스 타고 내가 올라올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놀고 일요일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금 머리가 혼란스럽대요. 영자 누나는 거기에 네가 가보면 모든 걸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미영이는 그 주소에 있는 뭐 펜션이다고 거기를 갑자기 가자고 했고 오. 근데 미영이가 얘기한 펜션이고 뭐고 이 정확한 주소는 똘비가 몰라요. 그런데 강원도 꼴짝이라는 그 지역이 겹치는 거였어요. 그때 내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지 내가 무슨 이거 바보 같은 생각이야. 영자 누나가 이거 미친 사람이니까 당연히 영자 누나 말은 내가 생각할 게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 미영이랑 놀러 가야지 하고 월요일날 저녁이 됐어요. 월요일날 이제 퇴근을 좀 늦게 했고 네. 씻고 하면 늦으니까 차라리 자고 화요일날 아침 일찍 차를 타고 올라가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녁에 딱 자려고 누웠는데 이게 사람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래요. 그래서 그때 시간이 진짜로 본인이 1시도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한다는데 막 영자 누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 늦은 시간에. 영자 누나가 받더래요. 그래서 누나 저번 날에 나한테 알려준 그 주소는 뭐예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영자 누나가 거기 가보면 알 거라고. 거기 가보면은 네가 다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거기 뭐 회사에서 운영하는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렇지. 거기 뭐 펜션입니까 누나? 그러니까는 가보면 알 거야. 약간 뭐 비슷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가보면 알겠지. 가보면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미영이도 그곳을 알아요? 미영이도 알겠지.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가보면은 뭔지 너 다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회사면은 그날 미영이가 거기에 뭐 출장 약속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자 누나는 그건 또 아니래요. 영자 누나는 아니다고. 그날 미영이가 거기에 출장이 있는 게 아니다. 그냥 가보면 안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고. 뭐 그냥 혼자 생각이 많아 전화했다고. 편히 쉬시라고 끊고 일단은 버스를 타고 다음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미영이 만나가지고 미영이가 차가 있었으니까 미영이 차를 타고 강원도 꼴짝이란 곳으로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미영이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울 사시는 분들은 강원도 정도는 내비를 뭐 안 찍고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생각에도 강원도를 내비를 안 찍고 다니기는 힘들잖아요. 초행길이고 이런 게 많으니까. 근데 내비도 안 찍고 그냥 막 가더래요. 똘비가 미영아 너 뭐 이 길을 다 알아? 그러니까는 내가 말했잖아. 회사에서 나온 그거여가지고 여기는 몇 번 가봐갖고 길을 훤히 알아.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강원도 쪽으로 고속도로 좀 타고 가다가 빠져가지고 굽이 갈림길을 여러 개를 쭉 들어가는데 예. 이 길을 다 외우고 있다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얘 되게 신기하다. 그러면서 막 가다가 얼마나 남았을까? 그러니까 미영이가 앞으로 한 15분 정도면 도착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거의 다 왔겠네. 야 여기 풍경은 좋다. 자연경관이 좋다 여기. 그러니까는 이제 거의 다 왔어 하면서 쭉 가는데 이제 마을을 하나 지나는데 우리 마을 입구에 그 비석 세워져 있는 거 아시죠? 돌비 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옆을 지나가는데 이거 한번 검색 좀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똑딱똑딱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집원이 나오잖아요. 대충 영자 누나가 보내준 집원하고 얼추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영자 누나가 말한 집원으로 가고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가만히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목적지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모텔 같은 그런 건물이었대요. 펜션은 절대 아니었대요, 이게. 그냥 되게 오래되고 허름해 보이는 모텔 같은 그런 건물이었는데 그것도 되게 뜬금없이 산속에 있는. 오. 뭐 전기랑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았고. 근데 시설이 되게 안 좋아 보여서 여기야 회사에서 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뭐 세미나도 했었고 뭐 또 했었고 근데 들어가 보면 시설 잘 돼 있고 깨끗하고 여기서 좀 이따가 나와서 산책도 한번 먹어 좋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일단은 알았어 잠깐만 나 좀 내려서 몸 좀 기지개 좀 피고 담배도 좀 피고 야 공기는 좋네 하면서 이제 주변을 두리번 막 본 거예요. 예.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하는데 차는 한 3대 정도 주차돼 있는 게 보이더래요. 손님이 아예 없지는 않구나. 뭐 한 대는 주인 거일 것이고 이렇게 보면서 막 눈으로 훑었던 게 뭐냐면은 여기가 집원이 어떻게 되나가 좀 궁금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훑어보다가 옆에 우편물 같은 거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더래요. 저 멀리. 그래가지고 담배 피면서 여기저기 보는 척 하면서 그 우편물 쪽 봤더니 좀 오래전에 떨어졌나 막 물에 젖었다가 말랐다가 반복하면 노랗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우편물이었는데 집원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집원을 봤더니 강원도 꼴짝이 뭐 돌비면 이렇게 써있더래요. 그래서 네. 핸드폰을 이렇게 보니까 영자 누나가 말한 그곳이더래요. 여기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일단은 내색 안 하고 미영아 이제 우리 뭐 하면 돼? 그러니까 들어가서 먼저 짐부터 풀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짐을 풀었대요. 짐을 쫙 풀고 방이 진짜로 여인숙 수준이었대요. 방이. 그리고 이제 본인들 방이 1층이었고 심지어. 그렇구나. 우리 뭐 해? 그러니까 나가서 뭐 산책이나 하자고. 나가서 산책을 했대요. 야 펜션이면은 고기라도 구워 먹고 좀 우리 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나가서 번개탄에다가 그 뭐 찰망에다가 좀 사갖고 올까? 우리 여기서 삼겹살이라도 밖에서 구워 먹을까? 막 얘기를 하니까는 미영이가 아니다고 굳이 그럴 거 없다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그럼 저녁은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여기서 저녁 다 해주신다고. 예. 여기 주인 아저씨 손맛 진짜 좋다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근데 미영아 나 배고파. 나 아침도 안 먹었고 지금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나 먹은 게 물밖에 없어. 나 배고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미영이가 저녁 진짜 맛있게 차려주실 거야. 좀만 참어. 뭐 점심 한 끼니 안 먹는다고 우리가 뭐 어떻게 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 알았어. 나 뭐라도 먹고 싶은데. 내 가방에 그거 쪼꼬바 있다. 나 그거라도 좀 이따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미영이가 뭘 먹어. 너는 저녁이나 맛있게 먹자니까 하면서 뭘 못 먹게 하더래요. 자꾸 본인을. 야 쪼꼬바도 허락받고 먹어야 돼? 그러니까 예. 뭐 먹지 마. 그렇게 배고프면 물 먹어.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참 별걸로 다 화를 내네 하면서 이제 힘도 없어갖고 대충 산책하고 다시 이제 그 여관방 같은 데 들어왔대요.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미영이가 너 쪼꼬바 어딨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 쪼꼬바 먹는다 하고 쪼꼬바 이렇게 뺐대요. 그러니까 미영이가 탁 낚아채더래요. 그러면서 지가 쏙 먹어버리더래요. 막 지가 개걸스럽게 먹더니 나도 사실 배고팠었거든 하면서 막 장난치면서 웃는데 막 귓밤에 쳐돌리고 싶었대요. 나 진짜 배고팠는데 반 따위에서 먹든가. 너 혼자 먹으면 어떡해 하면서 이렇게 좀 유치하게 먹을 것 같고 좀 짜증을 살짝 냈대요. 그러니까는 미영이가 치사하네. 알았다고. 내가 그럼 나가 사갖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하면서 나가더래요. 방에 이제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폰 좀 잠깐 보다가 그냥 그렇게 기다리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미영이가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미영이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미영이가 받더래요. 언제 와? 배고파. 뭐 좀 사와. 그러니까 근처에 여기 슈퍼 가까운 데가 문 닫아서 좀 멀리 가고 있다고. 그래 알았어. 1시간이 지났대요. 전화를 했대요. 미영이가 받더래요. 나 지금 물건 사고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야 너 뭐 네가 만들어? 그냥 와. 뭐 1시간이나 걸려. 그러니까는 나 거의 다 샀어. 끊더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진짜로 오후 한 5시 넘어서 6시 금방 이제 돼가고 있더래요. 배가 너무 고프더래요. 근데 여기서 밥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영이가 아직도 안 와. 그래가지고 또 전화를 했대요. 화가 좀 많이 났대요. 미영아, 야, 다 됐고 나 그냥 갈래. 나 그냥 갈라니까 그런 줄 알아. 나 나간다. 네 알아서 뭐 쪼꼬바를 사오든 네가 뭐 콤프라이트를 사오든 와서 너 많이 먹어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나 간다. 그랬더니 미영이가 아 왜 그래? 잠깐만 더 있으라고. 왜 그래? 막 글도려요. 그래서 아 됐고 끊어. 끊었대요. 끊고 나가려고 문을 여니까 탁탁탁탁탁 하면서 문이 안 열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고장났나? 막 미는데 안 열리는데 그 우리 이제 방에 전화기 하나씩 있잖아요. 이런데 보통 0번이 프런트니까 0번 누르고 이렇게 기다려보는데 아무도 안 받고. 근데 이제 화가 많이 났었대요. 똘비가. 배도 이제 고프니까 사람 민감하니까. 에이씨 그러면서 빵 발로 찼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뻥 하고 열려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개 그지 같은 씨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나왔대요. 본인 거 이제 배낭에다가 짐을 좀 넣어갖고 갔는데 배낭을 메고 나와버렸대요. 예. 에이씨 나가야겠다. 뚜벅뚜벅 나가는데 여기 이제 그 주인 아저씨가 카운터 앞에 쪽에서 서 계시더래요. 예. 어디 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좀 나가려고요. 그러니까는 식사하셔야지 식사. 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짜증나서 여자친구랑 싸웠어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에이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지. 이리 와요. 밥 먹고 기분 풀리면 또 저녁에 좋아. 여기가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남녀 궁합이 좋아. 막 그러더래요. 아 배가 진짜 고프긴 했으니까. 아씨 그러니까 가방 내려놓고 일로 와요. 그 회사 직원분 그분도 곧 있으면 온다고 하니까 이리 먼저 들어와요. 막 글더래요. 그래서 예 뭐 알았다고 한쪽에 가방을 내려놓고 따라서 갔대요.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답니다. 뚜벅뚜벅 지하 1층으로 내려가니까 진짜 식당같이 생긴 작은 공간이 이제 하나가 있고 그 옆으로 그 방 같은 게 쭉쭉쭉쭉 문들이 나 있더래요. 이렇게. 근데 다 닫혀 있었대요, 문이. 그래서 이제 식당같이 생긴 곳에 이렇게 이제 앉았대요. 앉아가지고 뭐 식사는 저녁에 뭐 나와요? 그러니까는 잠깐만 기다려요. 그러면서 나가더래요. 근데 똘비가 여기서 느낌이 너무 쎄했대요. 자, 왜 그랬냐? 여기 식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락스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하에 내려오면서부터 냄새 자체가 아니 이런 냄새가 왜 여기서 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식당에서 혼자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좀 걸어가고 잠긴 방문들을 열어보는데 다 하나같이 다 잠겨있더래요. 문들이. 뭐지? 예. 이건 뭐지? 하고 다시 1층으로 이제 올라갔대요. 뚜벅뚜벅 1층으로 올라가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서 있고 그 옆에 남성분 두 분이 더 서 계시더래요. 그 똘비가 저 뭐 미용이는 왔어요? 물어보니까는 내려가서 조금 앉아 계셔. 곧 식사 우리가 여기서 갖고 내려가니까 앉아 계셔.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식사요? 아니 음식 냄새가 사장님 아예 안 나는데 저녁에 뭐 먹어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저 뒤에서 식당에서 우리가 따로 이렇게 끓이고 있어서 냄새가 안 나요. 앉아 계셔요. 내려가서. 글더래요. 그래서 나가서 담배 한 대만 피고 올게요. 그러니까는 내려가면 잿떨이 있어요. 글더래요. 바깥에서 저 계속 안에 있었더니 답답해서요.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 그러니까는 예. 지금 나가면 추워요. 내려가서 담배 한 대 피워요. 그러니까 존댓말을 하면서 정중하게 말은 하는데 되게 강압적으로 예. 원천 차단을 막 하더래요. 아니 잠깐 나가 담배 한 대 피고 온다고. 여기 사장님 웃긴 사장님이네. 뭐 준비하시고 나 나갔다 온다고. 그러니까는 내려가시라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실까? 내려가셔. 나가지 말고 있으라고 막 글더래요. 그래서 이거 느낌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근데 내색은 안 하고 나 됐어요. 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거 등에 백팩을 이렇게 메려고 하는데 남자 두 명이서 이렇게 우리가 백팩을 메려고 하면은 수그려서 주워서 어깨에다 매는데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발로 뻥 차버리더래요. 세게는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굴렀대요. 떼굴떼굴 딱 구르니까 아이고 막 글더래요. 그 주인 아저씨가. 그러면서 나머지 사람 두 명을 잡는데 주인 아저씨가 자꾸 아이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야 얘는 누구 거냐? 글더래요. 뭔 소린가 했대요. 그러니까는 쉬운 얘기로 미영이 거냐 영자 거냐 묻더라는 거예요. 공교롭게 이날 이 여자 둘이 똘비를 이 장소에 보낸 거예요. 지금. 근데 락스 냄새나 이런 것들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건 뭐였냐? 예. 뭔가 내가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어디론가에 모든 게 팔려 나갈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두려움이 막 몰아치더래요. 그죠. 당신들 뭐냐고 막 얘기를 하니까는 우리는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라고. 너 구원받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그래서 사입 얘기를 했던 거예요. 돌비님한테. 구원? 예. 구원 얘기를 하더래요. 너 미영이, 영자 이름을 얘기를 해버리더래요.
그러면서 누가 너를 여기 보냈는지가 그래서 중요하대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누가 보냈냐고. 누가 보내고 나발이고가 아니고 이게 당신들 뭐한 짓이냐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여기 온 너도 참 부럽다고. 얼마나 이게 복받은 거냐고. 이번 생에 이렇게 좋은 일하고 네가 가면은 다음 생에 얼마나 네가 축복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진짜 너는 선택받았고 너무 부럽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개소리잖아요 지금. 정말 두려운 거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아저씨의 눈빛과 표정이 진짜 부러움에 가득 차 있더래요. 아, 얘네들 미친 이상한 집단이구나 싶었대요. 그런데 이 아저씨, 그 다음에 양쪽에서 본인을 잡고 있는 이 남자들, 뭔가 좀 엉성했대요. 뭐가 엉성했냐? 본인보다 덩치도 작았고 흉기를 들고 있는다든지 몽둥이를 들고 있는다든지 이런 게 없었대요. 아유, 일단은 놔보시라고요. 일단 뭔 말인지 알았으니까 놔보시라고. 막 그러니까는 같이 일단 내려가자고. 지하로 내려가자고 하면서 세 명이서 본인을 질질질 끄시고 지하로 막 내려가더래요. 끌려서 내려갔대요. 막 내려가니까 아까 밥 먹는다고 기다리라고 했던 방 말고 그 옆에 이제 문 잠겨있던 방 하나를 문을 열더래요. 그 안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진짜로 작은 한 평 반 정도 되는 그냥 네모 반듯한 그냥 방이더래요. 그 안은 온통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기다 본인을 막 밀어 넣더래요. 그런데 문을 이렇게 땅땅땅땅 잡아보면서 느낀 거지만 이 문은 발로 차서는 절대 부서질 문이 아니다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그냥 코를 때리고 머리로 찍고 막 했대요. 거기서 온 몸부둥을 치면서 옆에 두 사람을 막 찍고 악 소리 나자마자 1층으로 뛰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엄청 당황하더니 그런 말이 아직도 귀에서 맴돈대요. 어머머머머머머머 째봐 글더래요. 그러니까 말투가 조금 정체성이 의심되게 느껴지는 그런 말투였대요. 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는 옆에 쓰러졌던 누군가가 이제 부시시 막 일어나면서 바닥 딛는 소리 들리고 무서워가지고 일단은 바깥으로 나가는데 문도 안 잠궈놨더래요. 그냥 꽥 하고 열고 나가니까 그 아까 주차장 허벌판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서 나갔대요. 막 뛰어서 일단은 길가 쪽으로 이제 막 나가는데 여기서 너무 소름이 돋았던 거는 이 바깥쪽 길가 쪽에서 막 이쪽 꺾어져서 들어오는 그 초입에 미영이 차가 주차가 돼 있더래요. 그리고 그 차 안에 미영이가 타 있더랍니다. 본인을 딱 보더니 황급하게 시동을 걸더래요. 미영이가. 똘비가 막 달려갔대요. 미영이 차 있는 대로. 그러니까 미영이가 갑자기 이제 시동을 왱왱왱 뭉 걸자마자 기아를 뒤로 빼고 악셀을 좀 밟는 것 같았는데 그 아시죠? 속도가 조금 붙어야 차 문이 착 하고 잠겨요. 네. 속도가 붙기 전이어서 다행히 그 전에 차 문을 잡고 당겼더니 이제 문이 열린 거예요. 운전석 문이. 똘비가 너무 화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미영이 머리 끄댕이를 잡고 바깥으로 끄집어 빼버렸대요. 끄집어 빼버리고 거기서 막 뭔 미친 막 욕을 한 바가지를 퍼 부수면서 일단 후진기어가 넣어졌으니까 차가 떼굴떼굴 굴르잖아요. 예. 똘비가 탄 거예요. 차를 딱 타고 바로 그냥 쐈대요. 막 쏘면서 이제 가다가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는 어디에 떨어졌는가 주머니에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래요. 가방은 저 안에 있고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일단은 여기는 쟤네들이 모를 것 같기도 하니까 하면서 우리 뭐 이제 팔거리 그 다음에 앞에 글로브박스 다시방 이런 데를 막 열어서 보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사입이라는 거를 확신을 하게 됐대요. 마치 교회에 가면 주말에 A4 용지에다 이렇게 써서 주잖아요. 오늘의 순서하고 뭐 찬송가 뭐 있고 막 이런 거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A4 용지가 다시방에 가득하더래요. 날짜별로 막 있어가지고.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오늘의 말씀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 내용들이 정상은 아니구나. 내 목숨을 바쳐서 구원받는 방법. 뭐 사이비 중에서도 고위 관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방법. 와. 이런 것들에 대한 오늘의 설교 제목이죠. 그런 것들이. 막 그런 것들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얘네가 진짜 단단히 미친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거기서. 그래서 일단은 차를 막 몰고 그냥 발 닿는 대로 갔대요. 일단은 기름은 꽤나 있어가지고 이정표를 보면서 최대한 이제 큰 도시로 막 향했대요. 그래가지고 서울까지 들어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 한 명이 서울에서 개인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가게를 또 어떻게 찾아갔대요. 다행히 그 친구가 아직 문은 안 닫았고 야 친구야 얘기를 하니까는 네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친구야 나 밥 좀 줘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밥을 주고 밥 먹으면서 막 얘기를 했대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야 나 이거 죽을 뻔봤다 뭐 생똥을 쌌다 막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신고해야지 막 글들이요 친구가. 그래가지고 야 근데 잠깐만 핸드폰이 없어갖고 나 거기 주소가 뭔지를 모르겠어. 친구야 나 주소가 그거 뭐냐? 그 친구가 그때가 지금부터 13년 전만 해도 블랙박스가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화면은 없는 블랙박스. 야 블랙박스라도 어떻게 봐야지. 그래가지고 나가서 차를 봤더니 불박도 없더래요. 그 차는. 야 이 차는 일단 여기 놔두고 일단은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야겠다. 왜? 어딘지 몰라도 왜 신고를 했냐. 이 차를 내가 그러면 훔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접수는 했대요. 접수는 다 해놓고 그런데 본인한테 그 이후에 고소장이 날라온다든지 이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지인들이 알아봐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똘비가 네.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몇 달간 만나면서 미영이가 그 언니랑 살고 있는 동네가 무슨 동네인지도 모르겠고 회사를 다닌다고는 했는데 그 회사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는 게 없더래요. 연락처는 나중에 어떻게 찾을 수 있었냐면은 그 핸드폰은 이제 분실을 했어도 우리 그 통화 목록 있잖아요. 통신사 요청해서 네. 뺄 수 있는 거. 그걸 통해서 아 맞아 전화번호 이거였지 하고 전화를 해보는데 전화번호 없는 번호 나와버리고 알아보는 데까지 알아보자 하는데 서울에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더래요. 그러다가 어디서 실마리가 나왔냐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지방에서 실마리가 나오더랍니다. 미영이가 원래 본인이 살고 있던 지방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내려와서 여기저기에다가 막 좀 얘기를 했죠. 나 이래저래 해서 죽을 뻔하다 살았고 지금 뭐 이거 수사 들어갔고 막 얘기를 하고 하니까 한 명이 어떤 형이었는데 그 형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혹시 너 예전에 내가 너 걔랑 만나고 있을 때는 네가 결혼한 사이와 똑같다고 그러고 애도 만든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하면서 얘기가 한번 나온 거예요. 예. 걔네 사이비가 맞다고. 무슨 사이비인데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를 안 다녀서 모르지. 근데 하나 확실한 게 있다고. 뭔데요?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부르면 무조건 저녁에 나가서 그날 저녁은 그 사람의 아내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저녁에 막 기어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수익을 내줘야 된대요. 돈을 갖다 계속 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사람을 갖다가 바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의 쉬운 얘기로 꽃뱀짓을 해가지고 자금을 탈취해서 갖다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예. 자기도 자기 그 친구가 그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뒤어가지고 본인이 알고 있는 거라고. 그러시냐고. 그 친구분 소개 좀 해달라고. 근데 그 친구분도 쉬운 얘기로 마음의 상처도 생겼고 예. 돈도 좀 뜯기고 그러다가 이제 좀 알게 된 건데 강원도 꼴짝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예. 너 거기 가서 만약에 네가 아무 의심 없이 거기서 뭐 좀 했으면은 너 아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보라고. 왜 물만 먹인 거 같냐? 글도려. 예? 그러니까는 아침 안 먹었고 점심 안 먹었고 뭣도 못 먹게 하고 물만 먹게 하고 왜 그렇겠냐고. 걔네 분명히 뭔가 머릿속에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예. 너 락스 냄새 났다며 글도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뻔한 거 아니겠냐고. 너 하늘이 살렸다고. 너는 그런 이상한 종교 말고 네가 다니는 종교시설 가서 기도하라고. 너 진짜 하늘이 살렸다고. 그리고 나서 끝이에요. 이게 찾고 나발이고 할 수가 없대요. 심지어 이거 연락처 있지 않습니까? 연락처 그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의자. 명의자는 또 남자야. 근데 이 남자는 그게 있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란 모두 다 주소지를 등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소지가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찾을 수 없는 사람 좀 네.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뭐 체납을 했다든지 도망 다니던가 그런 상황의 사람. 그러니까는 완전 붕 떠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참 한 번 못 믿을 여자 두 번째도 본인을 그렇게 빨래질하려고 했다는 걸 느꼈던. 야, 오늘 섬뜩하네. 말이 너무 길었던 것 같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그래도 또 한 가지의 이런 미친 사이비가 있다라는 걸 또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항상 동네꼬마님은 이야기 들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리니까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숨이 막혀서 정말 힘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동네꼬마님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비 동네꼬마 검색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필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드러운 목소리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진수바래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많은 분들이 또 사용하고 있는 거를 또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맞는데 예. 저도 듣고 조금 어지러웠던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건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진수바리예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0년 조금 안 된 이야기인데 제가 자주 가는 한 가게가 하나 있어요. 여기 사장님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이 사장님도 사연이 좀 많으신 분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이 사장님의 이야기는 아니고 이 사장님의 지인분이 직접 겪으신 일이라고 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보자면 오늘의 똘비는 30대 중반의 남성이에요. 이 똘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자면 똘비가 한 번 다녀왔어요. 자녀는 없었고 이야기의 시점에서 한 3년 전쯤에 아내와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저기 막 손을 대봤는데 뭐 터지는 건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이 똘비가 물려받은 올드머니가 꽤나 있었대요. 보통 그렇게 다 날려먹고 하면은 신용등급이 바닥을 찍고 깡소주가 식사가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실패잖아요. 근데 이 똘비는 그냥 아이씨 하면서 짜증만 조금 날 정도였대요. 그런 똘비가 어느 날 무료한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주문이나 문의 뭐 이런 관련된 그 쇼핑몰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런 일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보고 있었대요. 근데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 받았더니 야 술이나 한잔 하자 이러더래요. 그래서 오늘? 했더니 이따가 저기 너네 집 앞쪽으로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냥 알겠다 하고 시간을 쭉 보내고 저녁에 친구를 만나러 대충 입고 쓰레빠 끌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보내준 주소가 보통 뭐 삼겹살이나 돼지 부속 이런 거를 주로 먹었는데 무슨 꼬치집에 가 있더래요. 그래서 뭔 꼬치냐 하면서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친구가 입구가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손을 딱 들더래요. 근데 왜 우리 남자들은 그냥 친구 만나도 옆에 딱 와서야 왔냐? 하는 정도가 우리 친구들의 인사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 안 돼. 하면 그쵸. 안 돼요. 예. 그런데 하지도 않던 행동을 그 똘비의 친구가 손을 들면서 인사를 하니까 똘비가 뭐야 하면서 다가갔는데 그 친구의 앞에 도착하니 친구의 그 옆자리에 여성분이 한 분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뭐야 하면서 친구를 쓱 보면서 누구냐 입모양으로 좀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일단 앉아 이 새끼야 이러길래 그냥 좀 머쓱하게 그 앞자리에 앉았대요. 그래서 뭐야 누구셔 이렇게 다시 물으니까 이 친구가 네 제수씨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뭐야 너 여자친구 생겼어? 이렇게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똘비한테 인사를 하더래요. 안녕하세요 오빠 말씀 많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새끼 무슨 말을 했나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아깝더래요. 뭐가 아깝냐, 이 친구의 왁구바리가 이런 미인을 만날 정도의 왁구바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와 진짜 어떻게 이런 미인을 만났나 예.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놀았대요. 그래서 그 여성분하고 조금 친해지고 똘비가 물어봤대요. 어떻게 만났냐 둘이.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저희 그 채팅에서 만났어요 라고 말을 하더래요. 이제부터 똘비의 친구를 준성이 그리고 그 여성분을 민주라고 해볼게요. 네. 준성이가 카카오톡 그 오픈 채팅 있잖아요. 그 오픈 채팅에서 민주를 만났대요. 그래서 똘비가 야 대체 무슨 오픈 채팅에서 여자를 만나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민주가 옆에서 그런 방이 있어요. 외로운 사람들 짝 찾는 그런 방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냐 하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하는데 똘비가 내심 부럽기도 하고 그 오픈 채팅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자세히 물어봤대요. 근데 물어보고 나니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겠는데 똘비가 이혼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대요. 내가 한번 다녀왔는데 이런 사람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민주가 오빠 싱글보다 돌싱방이 더 많아요 그러더래요. 그 똘비가 진짜? 해가지고 곧장 그 오픈 채팅을 들어가 본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을 들어가면 검색하는 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돌싱이라고 쳤더니 정말 많이 나오더래요. 뭐 지역별로도 있고 나이대별로도 있고. 그래서 똘비가 그 화면을 보여주면서 근데 이거 이렇게 많은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 하고 물었더니 민주가 웬만하면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마라 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왜? 하고 물었더니
사람 많으면 그만큼 경쟁자가 많다는 거고 소규모인 곳으로 들어가야 매칭도 잘 된다 말을 하더니 스크롤을 막 쭉 내리다가 다시 뭐 검색을 하는가 싶더니 어디 방에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나서 똘비한테 핸드폰을 돌려주는데 여기 괜찮아 보인다 해가지고 봤더니 사람이 많은 방은 몇백 명도 있는데 여기는 2자릿수더래요. 근데 이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니까 환영 인사가 올라오는데 공지를 확인해달라는 글이 있길래 공지를 열어봤대요. 그랬더니 뭐 닉네임 바꾸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인사라도 채팅을 올려야 하고 뭐 단답형 대답이나 뭐 짧게 여러 번 보내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써있더래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그 오픈 채팅의 채팅 매니저가 자기소개 글이랑 사진을 하나 올려달라고 해서 똘비가 셀카 한 장을 올렸대요. 자기소개 글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쭉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재밌더래요. 성비율도 어느 정도 받고. 그래서 즐겁게 대화를 하는데 지금 똘비가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깐 핸드폰 내려놓고 준성이랑 민주랑 다시 술 한잔 하면서 놀다가 집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도 핸드폰만 붙잡고 계속 그 채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똘비는 이 오픈 채팅에 빠지게 돼요. 시간이 조금 흐르고 똘비가 그 오픈 채팅 방을 좀 여러 개 갈아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 2자릿수가 아니고 그 인원이 3자릿수인 채팅방에서 놀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쉽게 말해서 짝이 맞았대요. 이게 그 채팅방 매니저 주관하에 뭐 짝을 맺어주는 그런 이벤트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 짝이 맞아서 똘비가 첫 데이트를 하게 된 거예요. 시간 맞춰서 나갔더니 이제 한 여성분이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가가지고 인사를 한 거죠. 안녕하세요. 저 김똘비라고 합니다. 인사를 하니 그 여성분이 일어나면서 인사를 똑같이 하더래요. 딱 대면을 했는데 그 짝을 맺을 때 사진을 보기는 했었대요. 그때 느낀 게 진짜 이쁘시다 였는데 실물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깡패더래요.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싶은 정도의 미모였대요. 그래서 똘비가 좀 긴장하면서 이야기를 막 이어나가는데 약간 냉미녀 상이었는데 생각보다 좀 털털하고 개그 코드도 좀 맞는 것 같고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진짜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데이트를 다 한 뒤에 애프터 신청을 했대요. 뭐 예를 들어서 수영님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다음에 제가 뭐 저녁 한 끼 대접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 수영이라는 여성분이 정말 흔쾌히 그럼요. 다음에는 오늘같이 양식 말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해요. 라고 답을 하더래요. 그 똘비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수영님하고 좋게 헤어졌대요. 그 뒤로 몇 번 만나다 보니 더 친해지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정말 괜찮더래요. 왜 이런 사람이 이혼을 했지? 무슨 이유일까? 하는 의문이 진짜 사라지지가 않더래요. 물론 본인도 막 엄청난 하자가 있거나 해서 뭐 이혼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런 사람이 대체 왜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아직 좀 어려운 거예요, 똘비는. 본인한테 좀 과분하다는 생각을 했대요, 이때 당시에. 근데 어느 날 수영이가 똘비한테 말을 하더래요. 똘비씨, 우리 만나요. 뭐 더 길게 끌 거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좋다라고 답을 한 거죠. 그렇게 그 둘이 만나게 됐대요. 똘비가 친구한테 자랑을 좀 하고 싶으니까 그 준성이를 불러다가 소개를 시켜줬대요. 그 자리에 민주는 없었는데 준성이랑 셋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있다가 준성이가 전화를 받으러 나가더니 민주랑 같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여자친구 데려왔네 하면서 이제 인사를 시켜주려고 재수씨 하면서 인사를 했대요, 민주한테. 근데 이제 수영이한테도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는 준성이 여자친구 민주라고 한다 얘기를 하니까 서로 인사를 한 거죠. 민주랑 수영이랑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고개를 딱 드는데 그 순간 똘비가 이상한 걸 느꼈대요. 보통은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면 억지라도 입가에 미소를 그리는 게 보통인데 이 민주랑 수영이가 서로 얼굴을 확인했을 때 정말 순간 지었던 표정이 놀람 그리고 경멸 뭐 이런 게 보였대요. 근데 다시 웃으면서 자리에서 뭐 이야기 주고받으니까 내가 잘못 봤나 했대요. 뭐 저녁 식사 자리였어서 그렇게 오래 가진 않고 그 자리가 끝나고 똘비가 수영이를 집에 데려다 주는데 차에서 그 수영이가 똘비한테 말을 하더래요. 오빠 그 민주라는 사람까지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민주? 왜? 이렇게 물었더니 그 민주라는 사람 어떻게 만났는지 알아? 이렇게 묻더래요. 그 똘비가 준성이 걔도 그 오픈 채팅 하다가 만났대 대답을 했더니 그 수영이가 좀 콧방귀를 딱 뀌더래요. 그러더니 오빠 참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걔 애가 셋인 거 알아? 이러더래요. 그 똘비가 애가 셋이라고? 하면서 생각을 해봤대요. 그 처음 만난 날 분명히 돌싱방이 아니고 그냥 싱글 그 방에서 만났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좀 기억을 더듬거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걔 2번 갔다 왔어 오빠 이러더래요.
그 똘비가 뭐라고 2번?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생각을 해보니까 준성이가 나한테 얘기를 안 한 건가? 아니면 민주가 우리를 다 속인 건가? 하면서 좀 깊은 생각에 빠졌대요. 수영이를 데려다주고 똘비도 집에 들어와서 씻고 그냥 핸드폰을 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핸드폰이 이제 윙하고 울리더니 그 준성이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전화를 받았대요. 그래서 잘 들어갔냐? 하면서 전화를 받았더니 똘비야 하면서 좀 무게를 잡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답을 했더니 너 그 수영씨 이걸 말하는 게 맞나? 그러더래요. 그 똘비가 뭔데? 왜? 하니까 아니 오늘 민주한테 들었는데 민주가 수영씨 알더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근데 수영씨 애 있다던데 알아? 그러더래요. 그 똘비가 뭔 소리야 하면서 그 수영이한테 오늘 들었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수영이한테 듣기로는 그 민주 2번이나 이혼하고 애가 셋이라더라. 넌 알았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준성이가 뭐라고 이혼? 그러더니 잠깐만 내가 다시 전화할게 하더니 끊더래요. 그래서 얘도 속았구나 하고 있는데 한 3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준성이한테. 그래서 뭐 물어봤어? 하니까 아니라는데? 이러더니 그 결혼식장 근처도 못 가봤다고 그러더래요. 그 똘비가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야? 하니까 준성이도 좀 혼란스러웠나 봐요. 아니 근데 지금 이 여자 둘이서 서로 아는 건 맞지? 그러길래 그런 거 같아 대답을 하니까 둘 다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래요. 둘 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둘이 사이 안 좋아서 일부러 좀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그냥 다음날 한번 물어봐야겠다 해가지고 대충 뭐 준성이랑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전화를 끊고 잠에 들었대요. 다음날 일어나서 수영이랑 연락을 주고받는데 대뜸 민주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다던데?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돌려서 물어봤대요. 근데 혹시 민주라는 친구는 어떻게 아냐? 이렇게 물었더니 수영이 목소리가 조금 식더니 뭐 그냥 알게 된 뭐 그런 사람인데 왜? 라면서 대묻더래요. 그 똘비가 아니 그냥 그 내 친구 여자친구랑 내 여자친구랑 아는 사이라는 게 좀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면서 한숨을 푹 쉬더니 오빠도 좀 눈치챘겠지만 민주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나 걔랑 사이 안 좋거든. 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원래 물어보려고 했던 건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알겠다 대답을 했대요. 원래는 너 애 있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보질 못하겠더래요. 분위기가. 물어봤다가 싸움 나면 또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냥 덮었다고 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준성이랑도 같이 놀지 못했대요. 괜히 준성이를 만났다가 또 민주까지 만나게 되면 말이 나오고 그럴까봐 그냥 본인 인생 살면서 수영이한테만 좀 집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흘러요. 이때 똘비가 느낀 감정은 정말 좋은 여자친구예요, 수영이는. 당장 내일이라도 이제 결혼해서 합치고 싶은 생각이었대요. 네. 그래서 똘비가 준비를 좀 했대요.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구상을 좀 하는 단계였는데 이 준성이가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뭐 하냐 하길래 그냥 게임하고 있어 답을 했더니 야 요새 바빠서 코빼기도 안 보이더만 게임을 하냐 그러더니 오늘 술이나 한잔 하자 금요일인데 그러더래요. 그 똘비가 야 언제부터 금요일이 술 먹는 날이 됐냐고 나한테는 요일 관념도 없으니까 그런 거 난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래서 나올 거야 말 거야 이러더래요. 똘비가 그냥 오늘 말고 다음에 보자 이따가 저녁에 수영이 만나야 돼 답을 하고 끊었대요. 근데 그 날이 이 준성이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날이 됐대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대요. 이제 옆에 민주가 타고 있었는데 민주는 기적적으로 살아서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진짜 목 놓아 울었대요. 그 전화 받고 저녁에 같이 소주 한잔 했으면은 이런 교통사고도 안 났을 거 아니에요. 정말 가슴이 뭐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대요. 미안하고 너무 힘들었대요.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정말 죄책감이 상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흐르고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민주랑 준성이랑 결혼을 했더라고요. 식을 정말 작게 그냥 가족들만 모여서 올리고 둘이 잘 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사고가 난 거고 민주도 이제 퇴원해서 그 똘비한테 연락이 몇 번 왔대요. 너무 힘들다 뭐 그런 식으로. 물론 민주 병문안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연락 오고 보고 할 때마다 위로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본인이 좀 깜빡 잊고 있었던 프로포즈를 수영이가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막 눈물이 나더래요. 최근에 좀 힘든 일도 있었고 이대로는 좀 힘들다. 친구가 없으니까 항상 같이 있던 친구가 없으니까 이대로 너무 힘들다 살고 있었는데 프로포즈를 받으니까 이제 꿈만 같은 일상을 다시 보내게 된 거예요. 네.
그 수영이가 오빠 근데 우리 결혼식은 조금 조용하게 가족끼리만 이렇게 하자 이야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스몰 웨딩 하자고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가 한 번씩 다녀왔잖아. 근데 또 사람들 초대하고 하면 좀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작게 하자 이러더래요. 똘비가 그냥 알겠어 답을 했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요. 근데 준성이 얘는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그것도 이제 스몰 웨딩으로 결혼을 했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대요. 물론 민주가 원했다면 뭐 스몰 웨딩으로 할 수야 있는데 그걸 왜 본인한테 말도 안 하고 했을까 의문이 들더래요. 똘비가 그 준성이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렸대요. 예, 어머니 저 똘비예요 하니까 준성이 어머님이 똘비야 이렇게 답을 하시더래요. 똘비가 어머니 좀 뜬금없긴 한데 혹시 그 준성이 결혼할 때 서둘러서 했나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한숨을 크게 쉬시더니 내가 그 결혼 끝까지 막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시더래요. 똘비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리 봐도 그 남자 피까지 다 뽑아먹을 일이라서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기어코 결혼을 했다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똘비가 그 민주요? 이렇게 물었더니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민주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되물었더니 그니 준성이 보험금에다가 재산 싹 빼돌려가지고 지금 연락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순간 뒷목에 소름이 쫙 돋더래요. 이게 증거는 없지만 준성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민주는 정말 큰 이득을 보게 됐거든요. 금전적으로만 보자면. 순간 드는 생각이 수영이가 스몰 웨딩을 하자고 한 게 생각이 나더래요. 설마 하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머님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뵐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나서 담배를 태우면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준성이가 그 잘못된 사고가 민주가 일부러 낸 거라면 근데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민주밖에. 근데 민주한테 연락을 해보고 싶었는데 괜히 물어봤다가 무슨 말이 나올지도 모르고 이게 확실한 것도 아닌데 괜히 그런 거 물어봤다가 또 사이 멀어지고 이럴까봐 말을 안 하다가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 사람이 정말 다르게 보이더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스몰 웨딩이라는 말 때문에 수영이도 다르게 보이더래요. 날은 다가오는데 정말 이걸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그냥 시간만 죽이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의처증에 걸린 것처럼 수영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의문이 들고 의심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똘비가 한 곳을 찾아가요. 여기가 바로 그 흥신소에서 사람 하나 과거하고 뒤 좀 캐달라라고 해서 수영이에 대한 정보를 넘기고 선금 지급을 하고 기다렸대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연락이 왔대요. 흥신소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네 하고 받으니까 고객님 그 사무실로 한번 오셔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사무실로 찾아갔대요. 사무실 가서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그 운영하시는 분이 앞에 앉으시더니 결혼했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똘비가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대답을 했더니 그 운영하시는 분이 원래 이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고객님은 진짜 잘 찾아오신 것 같아 이러더래요. 그 똘비가 무슨 말씀이냐 물었더니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주더래요. 그 사진이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수영이가 한 여자랑 같이 있는 사진이었대요. 손을 잡고 있었대요. 사진 속에서. 예? 유심히 봤더니만 그 손을 잡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 굉장히 낯이 있더래요. 예상하셨겠지만 민주예요. 그 민주랑 손잡고 있는 게 찍혔어요. 그렇게 경멸하던 민주하고. 그래서 똘비가 좀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뭔 일인가 하는데 그 운영하시는 분이 별거 아닌 것 같죠? 라고 하더니 네. 사진을 넘겨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민주가 수영이 볼에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이었대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뭐 여자들끼리 뭐 손 잡을 수 있죠. 근데 어떤 여자들끼리 볼에 뽀뽀를 주고 받을까요? 그래서 똘비가 넋이 나가가지고 멍하니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흥신소 사장님이 내가 살다 양성애자를 캐보네 라고 하시더래요. 근데 그 말도 안 들려요. 근데 그 말이 끝이 아니더래요. 조사를 좀 해봤는데 혹시 몰라서 여기 사진 속 이 여자도 조사해봤어요 하시더니 이어지는 말이 지금 이 사람 둘 다 이혼 2번 했고 여기 이 여자는 민주죠. 최근에 사별했다고. 근데 예전 이름이 둘 다 지금 똘비가 알고 있던 이름이 아니래요. 그리고 지역도 여기가 아니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이혼한 사유나 뭐 전 남편들이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해요. 와. 그런데 정말 합리적으로 의심이 될 만한 게 자기 친구 준성이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보험금이랑 재산을 받았잖아요, 민주가. 근데 이런 민주랑 길거리에서 대놓고 저렇게 애정행각을 하는데 수영이라고 다를까요? 똘비가 좀 무서웠대요.
파혼을 말하면 진짜 막 칼이라도 들고 찾아올 것 같았대요. 네. 근데 이게 민주를 신고를 할까 하다가도 본인이 뭐 아무런 증거도 없고 괜히 했다가 해코지 당할까봐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핸드폰도 바꾸고 부모님이 원래 사시던 빈집으로 들어갔대요. 그렇게 잠수를 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똘비가 어느 정도 잊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이 카카오톡이라는 어플을 쓰는 이상 오픈 채팅이라는 단어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오픈 채팅란을 우연히 보게 됐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똘비가 진짜 너무 궁금했대요. 이 수영이랑 민주는 어떻게 됐을까? 정말 그랬던 게 맞을까? 해가지고 전에 갔었던 그 흥신소에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전에 한 여자 봐달라고 했던 사람이다 이야기를 했더니 기억을 하시더래요. 아, 그 양성애자 하면서. 그래서 똘비가 지금 뭐 어떻게 사나 확인 좀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돈을 지불을 하고 한 2주일 정도 후에 그 답을 들었대요. 예. 고객님, 일단 그 2명 소재는 둘 다 파악됐고 지금 둘 다 교도소에 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교도소요? 이렇게 되물었더니 그 이유 좀 알아보려고 시간이 좀 걸렸다 하시더니 이어지는 말이 보험 사기로 들어갔대요. 일부러 사고 내서 그 생명보험 수당을 받아 먹으려고 하다가 잡혔다고 하더라 이야기를 주시더래요. 똘비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면 그 전 남편들도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것까지는 알 수 없고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번에 들어간 건 아마 이번 것만 적용돼서 들어간 것 같다. 근데 다행히 그 남편이란 사람은 살아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소름이 돋더래요. 민주만 그랬다면 아 역시 민주가 그랬던 게 맞았구나 했을 텐데 수영이도 그랬다는 게 만약에 뭣도 모르고 그냥 결혼했으면 나도 죽었을 거 아니야 생각하니까 진짜 무섭더래요. 근데 그 정말 스몰 웨딩이라는 그 한 단어에 좀 꽂혀가지고 의심을 하게 되고 위기를 좀 모면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그걸 왜 당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랬고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사자라고 하면 그 사랑을 뒤로 하고 의심할 수 있는 그 행동이 진짜 힘들대요. 보통 이성보단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서 예. 이런 거를 정말 쉽게 당한대요. 아무튼 이 똘비가 결국 마지막까지 이게 돈을 좀 퍼부어서 알아낸 사실까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민주랑 수영이는 둘이 사랑하는 사이가 맞고요. 처음에는 그냥 좀 간단한 사고로 보험 사기를 쳤대요. 네. 그러다가 돈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남편 생명보험을 들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증거가 없어서 확실한 건 아니래요. 근데 이들이 꾸몄던 일들은 민주가 처음에 오픈 채팅에서 돈 좀 있는 준성이를 꼬셨고 그 주변에 돈 좀 있는 친구를 찾은 게 똘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준성이는 민주가 작업을 하고 똘비는 수영이가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그 둘이 사이가 좀 안 좋은 척을 했던 이유가 그 두 사람을 고립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수영이가 그 민주 얘기 못 꺼내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준성이 만나는 것도 좀 눈치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고립이 되는 거죠. 아무튼 끝이 좀 갑작스럽긴 한데 이 똘비가 알아낸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증거도 없고 최대한 그 일에 좀 문제를 삼을 만한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사람들만 노렸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오픈 채팅에서 범죄가 좀 일어나나 봐요. 조심해야 돼요. 네, 진짜. 이렇게 좀 큰일 말고도 뭐 불륜이라거나 아니면 뭐 작물 거래라던가 뭐 이런 일들도 꽤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럼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네. 오늘 진수바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서도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모르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죠. 맞습니다. 아이고, 오늘 진수바래님께서 이렇게 또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진수바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진수바래님께서 오늘 해주실 아주 무서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진수바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뭐 키워드나 사람이 무서울지 아니면 귀신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진수바래예요.
오늘 이야기는 제 친구의 지인분께서 직접 겪으셨다고 해서 가져올 수 있게 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한 2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쯤 이 시기에 똘비라고 하는 30대 초반의 남성이 있었어요. 예. 이 똘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다녀온 시간을 제외한 약 10년간 공장을 다녔다고 해요. 아버지는 똘비가 어렸을 때 바람이 나서 멀리 떠났고 어머니는 우울증을 앓으시다가 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근데 이 똘비가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린 나이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일거리를 좀 전전하다가 한 공장에 취직을 했고 그 뒤로는 쭉 그 공장을 다녔다고 해요. 군대를 다녀오고도 계속해서 그 공장을 나간 건데 한 10년쯤 지났을 때 이 똘비가 쉬는 날에 한 음식점을 갔다가 너무 맛있는 전집을 찾은 거예요. 근데 이때 똘비가 느낀 거는 그냥 맛있다가 아니고 이걸로 장사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대요. 근데 똘비가 제대로 해본 일이라고는 공장 일밖에 없고 요식업 일을 해봤자 그냥 서빙이나 설거지 뭐 이런 좀 허드렛 일밖에 안 해봤어요, 똘비는. 그런데도 똘비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는 평소에도 돈도 어느 정도 좀 모았고 본인 사업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네. 욕심이 한창 들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똘비가 그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똘비가 라면이나 겨우 좀 끓일 줄 알지 할 줄 아는 요리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똘비가 숙소하고 거리가 정말 멀었는데 매주 찾아가서 좀 쪼르고 해가지고 기술을 좀 알려달라 가르쳐달라 이렇게 좀 쫄랐대요. 근데 그 사장님은 처음엔 좀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가 계속 달라붙으니까 짜증이 나셨는지 똘비가 가기만 하면은 문 닫았다고 가라고 막 하더래요, 나중에는. 그러다가 어느 날 똘비가 술 한 잔을 하고 그 전집을 찾아갔대요. 마침 손님도 얼마 없고 그래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 사장님한테 본인 살아온 이야기를 쭉 했대요. 그냥 푸념하듯이. 처음에는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장님이 자리까지 깔고 옆에 앉아가지고 다 들으시더니 사장님이 우리 가게에서 일하면서 배워라. 너 다니는 공장만큼은 못 줘도 월급은 챙겨줄 테니까 일하면서 배우고 준비가 됐다 싶으면은 그때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해가지고 똘비가 그 전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똘비 본인이 일하던 그 공장 당님한테 그만두겠다 이야기를 하고 숙소에서 짐을 챙겨서 나온 거죠. 똘비가 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대요. 워낙 좀 검소하고 돈을 좀 허투루 쓰는 성격이 아니라서 본인 짐도 거의 없었고 그냥 큰 가방 하나 걸치고 전집 근처에 부동산을 찾아다녔대요. 찾아가서 방을 구하는데 그 똘비가 알던 약간 생각하고 있던 그 시세하고 차이가 좀 크더래요. 뭐 예를 들어서 500에 20만원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1000에 40 뭐 이 정도로 정말 비싸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선생님 제가 가진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혹시 좀 싼 데는 없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원래 이쪽이 좀 비싼데 그래도 여기 뭐 똘비동보다는 이런 데가 나은데 하시더니 뭐 잠깐만 있어봐요 하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래요. 똘비가 가만히 앉아서 믹스커피를 홀짝거리고 있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를 하는 게 들리잖아요. 그 사장님이 예 사장님 잘 지내시죠? 하면서 안부를 좀 묻다가 사장님 저기 그 2층 집 거기 아직 안 나갔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 똘비가 2층 집 하면서 좀 귀 기울여서 듣고 있었는데 거기 얼마라고 했죠? 하시더니 보증금 없고 월세 30 지금 바로 볼 수 있나요? 그러시더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더니 전화를 끊으시더래요. 그리고 똘비한테 다가오더니 그 총각 꼭 원룸이 아니어도 되죠? 이러길래 똘비가 예 뭐 그냥 먹고 자고 씻고 싸고 하는데 지장만 없으면 됩니다 라고 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저기 그 기릿동에 2층 집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30대 남자만 받는다고 하는데 총각은 30대 남자니까 문제없고 거기가 보증금은 없고 월세 30에 관리비도 없고 이러시더래요. 보증금도 없는데 30? 괜찮은데요? 라고 답을 했더니 보러 갈까요? 해가지고 그 사장님 차를 타고 기릿동 그 2층 집으로 간 거예요. 거기가 2층 주택인데 집주인이 2층을 쓰고 똘비가 1층을 쓰게 되는 형식이었대요. 그런데 한 가지 부엌이 1층밖에 없어서 1층 부엌은 집주인하고 같이 쓰는 그런 이상한 형식이었대요. 근데 똘비가 뭐 음식을 막 내내 해먹을 것도 아니고 사실상 가게에서 밥을 다 먹으면 됐기 때문에 그냥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도착한 그 집에 들어갔더니 1층만 해도 꽤 넓더래요. 방도 뭐 2개나 있고 화장실도 깔끔하니 괜찮고 그래서 똘비가 사장님 저 여기로 할게요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계약서 준비하고 뭐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집주인이 오케이를 해야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조금 있으니까 한 중년의 남성분이 검정색 공다리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래요. 근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밝게 인사를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하시더니 여기가 그 계약할 똘비 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집주인분이 중년의 남성분이셨는데 인자한 미소를 좀 지으시면서 다가오시더니 대뜸 그 똘비의 손을 딱 잡더래요. 그러시면서 뭐 불편한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얘기하고 앞으로 뭐 계약 기간 동안 여기 살면서 뭐 좋은 일 있기를 바랄게요 라고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좋게 인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고 똘비가 이 집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라고 해서 월요일 오전 9시에 출근을 했대요. 가게 오픈은 11시 오픈인데 2시간 동안 준비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출근을 해서 뭐 청소부터 해가지고 뭐 허드렛 일 같은 거 하나하나 다 몸에 익힌다는 느낌으로 일을 해 나갔대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똘비가 그 일에 좀 적응이 되더래요. 사장님도 마음을 좀 연 뒤로는 잘 해주시고 물론 똘비 본인이 좀 농땡이 안 부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한 것도 이유가 되겠죠. 적응을 하고 나니까 시간이 좀 술술 가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휴무일에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었대요. 이불 깔고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방문 밖에서 덜그럭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집주인분이신가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봤대요. 그랬더니 그 부엌 카운터에 검정색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있고 집주인분이 찬장에 있는 뭐 그릇 같은 거를 꺼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에요 다 꺼냈어 하시더니 그 막걸리 잔 있잖아요. 양푼으로 된 그 넓은 거 그거를 하나 꺼내시더래요. 그리고는 똘비 총각 막걸리 한잔 할래요? 물으시더래요. 근데 이 똘비가 이 일을 하는 시간 때문인지 그 여태까지 한 달 좀 넘게 살면서 집주인을 처음 마주친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 게 계약 날인 거죠.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좀 거절을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서 거절을 하면 앞으로 더 어색해지고 그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알겠다 하고 같이 막걸리를 한잔 하게 된 거예요. 뭐 무슨 일을 하고 나이는 어떻게 되고 뭐 결혼은 언제 하냐 뭐 이런 걸 물으시는데 그냥 평범하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그냥 간단하게 과일 안주 같은 거 먹고 있는데 집주인분이 똘비 총각 이렇게 부르시더니 자네가 알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동안 자네를 좀 지켜봤는데 그 요새 젊은이들답지 않게 부지런하고 참 성실한 친구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네 감사합니다 답을 했더니 그래서 하는 말인데 혹시 그 만나는 사람 없으면 내 딸하고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요?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네? 따님분이요? 이렇게 되물으면서 든 생각이 어떻게 거절하지? 이런 생각이었대요. 근데 이 집주인분께서 우리 애가 참 착하고 얼굴도 진짜 탤런트처럼 이뻐가지고 똘비 총각도 마음에 들 것 같아. 한번 만나보기만 해봐. 응? 이러시더래요. 뭐 이쯤 말하니까 좀 거절하기가 더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네, 뭐 한번 만나뵐게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럼 혹시 내일 시간 어때요? 이렇게 물으시길래 내일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쯤 시간 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오케이 알았어요 하시더니 그 뒤로는 그냥 뭐 사람 사는 일상적인 얘기를 좀 했대요. 그렇게 뭐 한두 잔 정도 더 하다가 집주인분이 올라가시고 똘비도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다고 해요. 시간이 좀 흐르고 일요일에 똘비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쉬고 있는데 똘비가 씻어야겠다 해가지고 화장실로 가고 있는데 그 집주인분이 집으로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오셨냐 했더니 그 집주인분이 똘비 총각 나와 있었네 하시더니 어떻게 내일 뭐 몇 시쯤이 편해요?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내일 점심쯤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답을 했더니 알았어요. 그럼 내가 점심에 잠깐만 요새 그 젊은이들은 어디서 데이트하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모르겠네. 그냥 뭐 여기 앞에 커피숍 있죠? 거기서 만나고 둘이 다른 데를 가던 뭐 알아서 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냥 알겠다 하고 답을 하고 씻고 그냥 그날 잠이 든 거죠. 다음날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옷도 좀 멀끔한 걸로 골라 입어가지고 약속 시간 맞춰서 그 커피숍으로 갔대요. 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문은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약속 시간 30분 정도가 지났는데도 안 오더래요. 그 따님분이. 그래서 왜 안 오지? 하면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10분만 더 기다렸다가 안 오면 집주인분한테 전화 한 통 하고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했대요. 그래서 10분 정도를 더 기다렸는데 안 오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집주인분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그러니까 집주인분이 전화를 받는데
어르신, 여기 커피숍인데 따님분이 안 나오시네요?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더니 그 집주인분이 거의 다 갔대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또 기다렸대요. 근데 20분, 30분이 지나도 안 오더래요. 슬슬 좀 짜증이 났대요, 똘비가. 그래서 이걸 어쩌나, 그냥 가기도 뭐하고 기다리기도 지치고 그러고 있는데 다시 집주인분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저희 어르신 따님분이 안 오셔가지고 제가 직접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분이 똘비 총각 진짜 미안해요. 내가 말해준다는 걸 깜빡했네 하시더니 지금 여기 집에 와 있어요. 2층으로 오면 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러시더니 전화를 끊더래요. 그걸 듣는데 똘비가 짜증이 확 나더래요. 내가 소개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1시간이나 기다리게 해놓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커피숍에서 주문도 안 하고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으니까 그냥 가기는 좀 뭐하잖아요. 주스 같은 거 하나 시켜가지고 원샷 때리고 집으로 향했대요. 가서 이제 2층 집으로 올라가는데 처음 올라가 보는 거였대요. 계단을 쭉 올라가서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대요. 띵동 하고 울리더니 그 안에서 인기척이 조금 들리더니 문이 쓱 하고 열리는데 그 집주인분께서 문을 열어주셨대요. 그러더니 똘비 총각 들어와요 하시더니 안으로 이제 똘비를 들여보내주신 거죠. 구조는 1층하고 비슷했는데 주방은 없었고 그 주방이 있는 자리에 큰 방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2층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집 구경을 쓱 하는데 집주인분이 똘비 팔을 이렇게 잡고 그 주방 쪽에 있는 방을 가리키더래요. 저 안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얘기 좀 나눠봐라 하시더래요.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거죠. 방 안에 딱 들어갔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훅 하고 코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지? 하면서 안으로 들어서는데 방이 커봐야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방 안에 딸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어르신 따님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 안에 있잖아요. 앉아서 얘기 좀 나눠봐요 하시더니 문을 닫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사람이 있나? 하고 다시 방 안으로 시선을 돌리는데 방이 정말 좀 일반적인 자녀의 방이었대요. 느낌이 그냥 싱글 침대 하나 있고 책상이랑 책장 같은 거 그리고 서랍 같은 거 하나 있고 근데 정작 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당황스럽죠. 아니 딸이 어디 있다는 거지? 생각을 하다가 이거 나 놀리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방 문을 열었대요. 그러니까 집주인분이 거실에서 뭐를 그냥 사부작 만지다가 똘비를 이렇게 휙 쳐다보더니 왜요? 뭐 필요해요? 이러시더래요. 똘비가 좀 기가 차가지고 아니 어르신 안에 아무도 없잖아요 대답을 했더니 아니 젊은 사람이 왜 그래? 뭐 술이라도 했어? 하시더니 똘비가 있던 그 방문을 다시 열더래요. 그리고는 안을 쓱 보더니 아니 잘만 있구만 저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손으로 침대를 가리키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에? 하면서 다시 봤대요. 설마 내가 놓쳤나 하는 생각으로 다시 본 거죠. 근데 정말 아무리 봐도 침대에 이불이 정갈하게 펼쳐져 있었는데 그 위에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없어요 어르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집주인분이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래요. 그리고는 똘비 총각 지금 뭐 장난하는 거야? 그러시더래요. 똘비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사람이 없잖아요. 좀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닌데 하시더니 차라리 좀 애둘러서 거절이라도 하지 만나보겠다고 해놓고 뭐 면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르신 안에 사람이 없어요 했더니 그 집주인분께서 알았어요 알았고 내려가서 쉬어요 내가 미안해 괜한 부탁을 했네 내가 미안해요 이렇게 말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등 떠밀리듯이 집에서 쫓겨나고 본인 집으로 내려왔대요. 방에 들어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요.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 아무도 없는데 있다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찜찜하다 이런 생각으로 있었대요. 어차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마주치니까 그냥 인사만 좀 하고 그래야겠다 생각을 하고 시간이 조금 흘렀대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가게에서 일을 하고 마무리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께서 똘비야 오늘 뭐 한잔 할까?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뭐 그럴까요? 대답을 했고 마감을 한 뒤에 테이블에 앉아서 전에다가 소주를 한잔 했대요. 소주를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대요. 농담도 하고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대충 자리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가게에서 나와서 집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문을 잠그시면서 야 똘비야 너 집에 어떻게 가냐? 택시 타고 가?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아니요 그냥 걸어가면 2, 30분이면 가요 이렇게 답을 했대요. 예. 그때 시간이 버스는 끊겼고 집하고 그 가게하고 거리가 택시 타기에는 조금 아까운 거리였대요. 천천히 걸어가도 2, 30분이면 가니까 그래서 걸어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으시더니 이거 뭘 걸어가냐 내가 돈 줄 테니까 택시 타고 가 이러시더래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받으려는데 근데 똘비 너 집이 어디라 그랬지?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저 그 기리똥이요 이렇게 답을 했더니 기리똥이야 하시더니 기리똥이면은 나 가는 길이네 나도 오늘 차를 안 갖고 와서 택시 같이 타고 가다가 너 중간에 너 내려줄게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답을 하고 택시를 잡아 탄 거죠. 택시를 타고 기리똥 방향으로 쭉 가다가 똘비가 위치 설명을 해준 거죠. 그 택시 기사분한테. 먼 거리는 아니어서 금방 도착을 했대요. 집 앞에 도착해서 내리려는데 그 전집 사장님이 똘비야 너 집이 여기야?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네 여기요 그 2층짜리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래 오늘도 고생했다 들어가서 푹 쉬어 이렇게 좀 찜찜하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택시에서 내려서 집에 들어가서 씻고 쉰 거죠. 다음날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데 준비 시간에는 손님이 없으니까 이때 사장님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사장님께서 좀 무거운 표정이더래요. 그래서 그냥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다 하고 입 닫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대충 준비가 끝나고 오픈 시간까지 시간이 남는 그 시간에 점심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차린 점심을 먹는데 사장님이 똘비야 너 그 집 괜찮아?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집이요? 넓고 괜찮아요. 월세도 싸고 이렇게 답을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 그 집주인 양반 한 60 정도 되는 남자지?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사장님도 아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 양반 예전에 백가닥 해가지고 그 근방에 있는 집들 막 칼 들고 가가지고 뒤집어 놓은 적 있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사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게 그 집주인분은 꽤나 크게 사업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좀 일찍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슬하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20년 전쯤에 그러니까 이 시기가 20년 정도 지난 이야기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도 더 전이죠. 10살 배기 딸이 세상을 떠났대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데 희귀병으로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주인분은 그만 헷가닥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딸을 죽였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식칼을 들고 마을 그 다른 집들을 막 찾아다녔대요. 누가 내 딸 죽였냐고. 결국 경찰분들이 와서 막 말리고 해가지고 그 일은 끝났는데 워낙에 평소에 좀 좋으신 분이기도 하고 딸마저 잃은 그 슬픔에 그랬을 거다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도 처벌을 받는 거를 원치는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그냥 폐인처럼 집에 박혀 있다가 최근 들어서 앞에 좀 슈퍼 같은 데는 좀 다니고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똘비가 소름이 막 쫙 돋더래요. 딸이 이미 죽었는데 무슨 딸을 소개시켜주냐. 그래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이해가 되더래요. 그 방에 딸이 없는데 집주인은 있다고 했던 그 상황이 똘비가 없는 거를 머리로는 알아도 이게 너무 진지하게 있다고 하니까 내가 이상한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찝찝했는데 상황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근데 일단 계약 기간은 좀 남았고 나온다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때 똘비의 생각은 집주인분이 정색을 하셨고 그 뒤로는 마주친 적이 없었어서 설마 나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 이런 생각이었대요. 지금은 좀 괜찮아져서 막걸리도 사러 다녀오시고 하시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집을 바로 나오지는 않았대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어느 날 이 똘비가 새벽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우리가 자다가 깰 때 있잖아요. 그때 눈을 뜰 때도 있고 깨도 그냥 눈 안 뜨고 다시 자는 순간이 있잖아요. 똘비가 잠에서 깼는데 눈을 안 뜨고 계속 자려고 그냥 옆으로 몸을 좀 돌렸대요. 몸을 딱 돌리는 순간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딱 들었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눈을 딱 떴는데 손에 뭔가가 잡혀있더래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손을 쓱 들어보는데 인형 있잖아요. 인형이 손에 잡혀있더래요. 자다가 인형을 잡을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이 똘비 방에 인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인형을 휙 집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방에 불을 켰대요. 그러니까 인형이 보이잖아요.
곰돌이 인형이 하나 내팽개쳐져 있더래요. 저게 뭐지? 하고 가서 인형의 몸통을 이렇게 한 손에 잡아들었는데 똘비의 검지손가락이 그 봉제선 뜯어진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갔대요, 쏙. 그래서 구멍이 뚫렸네 하면서 인형을 뒤집어서 보니 그 등 부분에 한 부분이 좀 터져 있더래요, 작게. 그래서 그런갑다 하면서 근데 인형이 왜 여기 있지 생각을 하는데 그 틈 사이로 원래 인형 안에는 솜이 들어있잖아요. 까만색 실 같은 게 보이더래요. 이거 뭐야? 하고 그 틈을 좀 벌려가지고 안을 살펴봤더니 실이 아니고 사람의 머리카락이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인형을 집어 던지고 곧장 방 밖으로 나갔대요. 근데 집안에는 뭐 아무도 없었고 가만히 생각 정리를 해보니 집주인이 자기 자는 틈에 자기 딸 인형을 내 손에 쥐어줬구나 라는 가능성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시간이 늦었건 뭐건 올라가야겠다 해가지고 그 인형을 다시 주워들고 2층으로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벨을 막 눌렀더니 한참 있다가 인기척이 들리고 문이 열리더래요. 그리고는 그 집주인이 다다 깬 표정으로 똘비를 이렇게 보는데 똘비가 인형을 보여주면서 어르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좀 따지듯이 물었대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뭐야 아이고 딸내미가 똘비 총각한테 갔었나 보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르신 아니 그 있지도 않은 따님분이 뭘 옵니까? 어르신이 이거 제 손에 쥐어준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말이에요? 하더니 나 자고 있었는데 내가 총각 자는 데까지 내가 왜 가? 이러더니 그냥 그 인형을 휙 뺏고는 문을 쾅 닫더래요. 와 이게 뭔 경우냐 하면서 그냥 문을 계속 두드릴까 하다가 그냥 내려갔대요. 내려가면서 한 생각은 안 되겠다 집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일단 내일 일을 해야 하니 내려가서 조금 더 자고 내일 다시 이야기를 하던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내려가서 다시 잠에 들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잠에서 깨가지고 눈을 떴는데 집주인한테 줬던 그 인형이 침대 머리맡 베개 옆에 놓여 있더래요.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또 와서 또 두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도망치듯이 짐을 막 싸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 짐도 얼마 없어서 금방 다 쌌는데 짐을 다 싸고 나가려는데 방문이 안 열리더래요. 그래서 뭐야 왜 이래 하면서 막 힘을 줘가지고 열렸는데 안 열리니까 어쩌나 하는데 방에 창문도 없었대요. 근데 지금 더 인형하고 좀 한시도 붙어있고 싶지가 않으니까 진짜 막 문을 열려고 길을 쓰고 있는데 밖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똘비 총각 하는 목소리였대요. 그래서 똘비가 어르신 저 문 좀 열어주세요 어르신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내 딸 거기 있나? 이러더래요. 그래서 어르신 따님분 안 계신다고요. 20년 전에 돌아가셨다면서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밖에서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어르신 문 좀 열어주세요. 에? 한 번 더 말을 하니까 똘비 총각 내가 우리 딸한테 해준 건 없어도 시집은 보내야 하지 않겠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그랬더니 드디어 우리 딸 마음에 든다는 짝을 찾았는데 어떻게 보내주겠나 그러더니 집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저 영감이 미쳐도 진짜 단단히 미쳤구나 해가지고 뭐 방에 있는 단단한 걸 찾았대요. 문고리를 부수려고. 근데 뭐 그럴 만한 물건은 또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몸으로 막 갖다 박기 시작한 거예요 문을. 근데 이거 저는 뭐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아프대요. 진짜 아프고 진짜 안 부서진대요. 어깨가 막 빠질 것 같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문 합판에 뭔가 쩍 소리가 나면서 갈라지더래요. 그래서 됐다 해가지고 정말 남은 힘을 쥐어짜서 문을 막 부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집주인이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정말 그 안간힘을 다해서 집을 빠져나왔대요. 막 나와가지고 뛰는데 슬슬 좀 동이 트려고 하는 시간이었대요. 아직은 어두워서 잘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 2달을 다닌 길이다 보니까 어떻게 막 밝은 쪽으로 달려나간 거죠. 달려나가가지고 곧장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다행인 거는 사장님이 그 새벽 시장인가를 나가셔가지고 깨어 있으셨나봐요. 그래서 똘비가 사정을 대충 이야기를 하고 사장님이 그럼 일단 우리 집으로 와라 해가지고 택시를 좀 어떻게 잡아 타가지고 사장님 집으로 간 거죠. 가가지고 사장님이 좀 뒤늦게 오셔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뭐 이러이러해서 나오게 됐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그 양반 괜찮아진 게 아니었네. 일단은 거기 그 보증금 낸 거 없으니까 그냥 나온 걸로 하고 방 새로 구할 때까지는 여기서 지내. 일은 잠깐 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사장님 집에 한 2주 정도 머물면서 방을 새로 구했대요. 이때는 뭐 마냥 싼 집보다는 보증금도 있고 사람들 많이 사는 그런 곳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시간이 쭉 흐르는데 이 똘비가 다른 지역에 전집을 차리고 뭐 또 누군가와 인연이 닿아서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상견례다운 상견례가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그 결혼할 여성분의 부모님께서 조금 반대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막는다고 쉽게 그냥 결혼하지 말자 뭐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 여자분이 막 싫다고 버팅기니까 결국에는 그 부모님 중에 어머님이 똘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당집을 가셨대요. 딸이랑 얼마나 잘 맞는지, 결혼해도 괜찮은지 이런 걸 좀 확인하려고 갔는데 당집을 가서 이제 무속인 분한테 그 똘비와 딸의 사주를 주고 어떻게 좀 맞는지 좀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무속인 분이 나는 사주는 안 보는데 하시더니 잠깐만요 하시더니 뭐야 이 남자 결혼했는데?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너무 기가 차니까 결혼을 했다고요? 이렇게 되물었더니 잠깐만 이러시더니 결혼을 당했네 이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당최 무슨 말이냐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무속인 분이 일단은 이 둘은 잘 맞네 잘 맞고 결혼하면 뭐 잘 살 거야. 근데 사위 될 사람이 이미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럼 유부남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랬더니 근데 뭐 일반적인 결혼은 아니고 영혼하고 결혼했다는 거지. 근데 좀 강제적으로 좀 당한 것 같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주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아. 성실하고 묵묵하게 본인 할 일 다 하고 그래서 결혼하면 잘 살 것 같은데 이 연결을 끊어놔야 잘 살 것 같으니까 뭐 둘이 결혼 안 시킬 거여도 이 남자는 한번 데리고 와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부 똘비한테 하고 같이 다시 그 당집을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그 무속인분께서 네 옆에 10살 먹은 꼬맹이가 붙어있다. 그냥 딱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데 너를 진짜 서방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똘비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확 떠오르면서 언제 이렇게 진행이 된 건가 싶어가지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물어봤대요. 똘비가 고작 인형하고 하룻밤 같이 잤다고 이게 결혼이 되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무속인분께서 하고 웃으시더니 그거는 그냥 동침이고 결혼식은 아마 따로 준비해서 했을 거라고 뭐 사진도 있어야 되고 뭐 채모도 필요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대요. 그 영혼 결혼식을 하려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무서운 거죠. 똘비가 본인이 자리를 비우거나 뭐 자는 시간에 머리카락 가져가는 건 뭐 그렇다 쳐도 사진은 대체 어떻게 구했나 하니까 뭐 잘 때 와가지고 얼굴 찍어갔나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돋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뭐 다른 짝 찾아서 보내줘야지. 안 떼고 너 그냥 결혼하면 네 색시 말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떼는 게 좋아 라고 하시더니 똘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금액을 부르시고 어떻게 해주셨대요. 똘비가 뭐 한 건 없어가지고 뭐 이 무속인 분이 뭐 뭘 한지는 모르겠는데 며칠 만에 막 준비하고 하시더니 얼마 안 있다가 그냥 허무하게 끝났다고 연락을 주셨대요. 뭐 그 뒤로는 그 여성분하고 결혼해서 다행히도 뭐 큰 문제 없이 잘 살았고 지금까지도 잘 살고 계시다고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좀 빠뜨린 것 같은데 사연 중에 그 부동산 사장님 그분을 찾아가 보긴 했었대요. 전집 사장님하고 같이. 근데 그분은 기리동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모르고 계셨었고 그냥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요. 뭐 속은 모르겠지만 말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똘비가 집을 나오고 나서부터 여태까지 뭐 소문을 듣거나 아니면 마주치거나 이랬던 적은 없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정말 나중에 결혼하고 이후에요. 우연히 그 기리동 쪽에 갈 일이 있어서 그쪽으로 갔다가 문득 지나가면서 한번 보자 해가지고 살았던 그쪽을 갔는데 근방이 다 허물고 새로운 상가들이 쫙 들어섰더래요. 그래서 뭐 그 이후로는 집주인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 최대한 잊으려고 했고 지금은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남한테 좀 해줄 수 있을 정도로 털어내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사연 중에 영혼 결혼식 이야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쵸, 있어요. 예. 그래서 가져올까 말까 했는데 버리긴 좀 아쉬워서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아니 그 주제가 겹치는 거는 많은데 어쨌든 각자 다 다른 사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꼭 나왔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진수바래님께서 또 이야기를 너무나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만족스럽고 우리 귀족님들도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하죠. 예. 뭐 이번 달은 찾아오진 못하겠지만 다음 달에 기회가 되면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 때문에 못 오시는지를 모르니까 네 그렇죠. 근데 말씀하실 수 있을 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진수바래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프지 마시고 가족분들과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분도 건강하시고 귀족분들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수바리님이 이번 달에 못 오시는 이유는 그냥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뭐 먼저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어찌야 됐건 간에 또 돌아오실 거니까 그때까지 꼭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